고양 종합운동장입니다. 올림픽 대표 평가전 대한민국과 알제리의 경기를 앞두고 알제리의 국가가 현재 연주되고 있습니다. 알제리의 국가 연주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알제리 모두 리우 올림픽 본선에 진출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최종 예선 아시아 지역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고 알제리도 아프리카 지역 준우승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애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애국가 연주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8월에 있을 리우 올림픽 본선 진출을 이뤄내서 이제 8회 연속 본선 진출을 이뤄냈고요. 네. 알제리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23세 이하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본선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자, 양 팀이 어떻게 보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본선에서 한 조에 속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월드컵 무대이긴 했지만은 우리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알제리랑 만난 적이 있죠. 네. 리우 올림픽을 향한 국내에서의 마지막 테스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신태용 감독의 올림픽 대표팀이 6월에 있을 A매치 기간에 한 차례 또 경기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이 이제 네. 3월에 선수들을 평가해볼 상당히 중요한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대표팀에 독일이나 덴마크 이렇게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선까지 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오늘 선발 라인업입니다. 구성윤 키퍼, 심상민, 이슬찬, 송주훈, 김민재, 박용우, 이창민, 류승우, 이찬동, 권창훈, 최전방 김현 선수입니다. 자, 오늘 3백입니다. 이렇게 되면 3-4-3. 우리 수비가 이제 박용우 선수가 포 리베로식으로 중앙 수비 쪽으로 내려갈 텐데요. 네. 송주훈, 박용우, 김민재 3백을 운영을 할 텐데 신태용 감독을 만나봤더니 기본적으로는 3백이겠지만 공격을 할 때는 박용우 선수가 위로 올라가는 자유롭게 이동을 하는, 그래서 공격을 할 때는 다시 포백이 변환이 될 텐데 3백과 포백의 자유로운 전환, 공격과 수비할 때 숫자 싸움을 많이 가져가겠다는 건데요. 네. 이게 오늘 얼마큼 효과를 거둘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팀 알제리입니다. 샬 키퍼고요. 에딘, 벨케이터, 베르하니, 셰리피, 벤기트, 사유드, 세리키, 다르팔로, 메지안 그리고 벤 카블리아 선수가 오늘 선발 출전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 이게 알제리랑 갖는 두 번째 평가전인데요. 지난번 알제리 1차전 때 멤버가 우리는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하지만 알제리는 절반 이상을 바꿔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알제리는 사실 이번 그 올림픽 대표팀이에요. 23세가 넘는 와일드카드를 6명이나 데려오면서 이 평가전을 본선까지 가는 어떤 윤곽을 그리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 구성윤 키퍼가 오늘 신태용 감독의 선발 낙점을 받았고요. 그 앞에 3백입니다. 김민재 선수와 송주훈 선수 가운데 박용우가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축구에서 포 리베로라고 하는 그런 역할일 텐데요. 또 이제 허리 쪽에 사는 이슬찬, 이창민, 이찬동, 심상민. 특히 이제 오늘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좌우 윙 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슬찬과 심상민을 공격을 할 때는 윙 포워드처럼 쓰겠다는 거고요. 네. 자, 김현 선수입니다. 지난번 경기 때는 이제 독일 무대에서 뛰는 박인혁 선수였는데 오늘은 김현 선수로 최전방 라인을 바꿔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현 선수가 오늘 선발 출전하면서 감각을 끌어올리게 되겠고, 오늘은 바레인 주심과 또 부심에는 바레인 심판과 대만 심판이 오늘 경기를 주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올림픽 본선에 갈 수 있는 선수들이 불과 18명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골키퍼가 3명이 이제 강제 규정이 되겠고, 나머지 15명이 이제 필드 플레이로 채워지게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월드컵 같은 경우는 23명의 엔트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찌보면 여유가 있습니다. 포지션별로 한 2명씩 다 넣게 되면 한 23명 되잖아요. 근데 이게 올림픽은 18명이에요. 그러면 포지션 2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떤 한 특정한 선수는 여러 포지션까지도 소화해야 하는, 사실 이 올림픽 축구가요, 감독도 선수들도 상당히 까다로운 무대입니다. 네.
권창훈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1차전에서도 기분 좋게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지금 신태용 감독 체제에서 최고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카타르 대회도 그랬지만 또 네. 뭐 국가대표팀 슈틀리케 감독도 주목하지 않습니까?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알제리가 초록색 유니폼을 입고 오른쪽 진영에서 출발하고요. 대한민국은 오늘 흰색 경기복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전술적으로는 3백에 대한 가동을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번 경기 알제리와 첫 번째 경기도 4-2-3-1. 사실 신태용 감독의 축구는 공격이죠. 프로팀을 할 때부터 아주 공격적인 축구를 좋아했는데 대표팀도 공격적으로 가다가 카타르 대회 이후부터는 수비형 미드필더,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이찬동 선수라든지 아니면은 박용우 선수를 넣어서 4-2-3-1을 썼단 말이죠. 네. 전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수비적인 어떤 역할을 많이 쓰면서 데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연세대에 재학 중인 대학생 김민재 선수가 나왔는데 네. 알제리와 1차전에도 선발 출전하면서 깜짝 놀라게 했었고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선발 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김민재 선수는 아주 눈여겨봐야 됩니다. 네. 우리가 좀 아픈 기억이긴 하지만은 카타르 대회 때 결승에서 일본에게 역전패를 당했는데 전체적으로 신태용 감독의 축구가 이제 공격을 중시하다 보니까 수비가 조금 엷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새로운 어떤 수비 자원에 대한 갈증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학생인 이 김민재 선수를 뽑았습니다. 네, 지금 나왔던 송주훈 선수는 일단 선발에 함께 나오고 있고요. 송주훈 선수는 지난 시즌에는 소속팀에서 출전 숫자가 많지 않았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개막과 함께 미터 홀리오크에서 많은 선발 출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네, 바로 금방 보였던 송주훈 선수인데요. 사실 지난해 초에 그 약간 턱뼈 골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네.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워낙 그 연령별 대표팀부터 해서 송주훈 선수는 키가 큰데도 왼발도 상당히 잘 쓰고요. 아주 그 이 빌드업부터 해서 파워까지 좋은 수비수입니다. 네, 지금 송준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패스를 주고받고 있고 그 사이에 FC 서울에서 뛰고 있는 박용우 선수가 가운데로 내려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이제 빌드업을 할 때는 수비수 사이로 끼겠다는 거죠. 저렇게 내려가서 결합을 해주겠다는 거고, 저것은 우리가 수비를 어떤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뒤에서 빌드업 패스가 시작되는 주기를 미드필더인 박용우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네. 자, 위험한 플레이가 자, 박용우 나왔고요. 선수가 좀 부상을 입었는데요. 박용우 선수가 소속팀 FC 서울에서도 지난 시즌 거의 주전으로 뛰면서 이렇게 수비 사이로 내려오고 올라오고 하는 역할을 잘 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FC 서울에서는 뭐 오스마르와 함께 그런 역할을 좀 맡았었는데, 근데 이번 시즌 초반에는요 FC 서울이 지금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미드필더 쪽에 주세종도 있죠, 신진호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약간 집중을 하는 형태입니다. 박용우 선수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23세 이하 대표팀, 올림픽 대표팀의 연령대 선수들은 시즌 초반에는 소속팀에서 기회를 좀 덜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은 게 시즌 후반에 순위가 거의 결정되면 오히려 어린 선수들의 기회를 주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개념인데요. 공격수는 좀 나이 어린 선수들이 가서 회직구 막 이런 게 가능해요. 근데 수비는 상대적으로 경험을 중시 여기다 보니까 나이 젊은 선수들이 조금 뛰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차전에서 주전 멤버인 이슬찬과 심상민 양쪽 풀백에 대해서 신태용 감독이 약간의 불만을 또 드러냈습니다. 그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전남에서 뛰고 있는 이슬찬 선수는 최우진 선수에게, 서울의 심상민 선수는 고광민 선수에게 좀 밀렸기 때문에 출전 기회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죠. 네. 자, 엽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나갔습니다. 권창훈입니다. 권창훈, 자, 파고들고 있는 선수를 바라보면서 중앙 쪽 이동합니다. 그대로 찔러줍니다만 통과합니다. 자, 오늘은 최전방이 박인혁 선수에서 김현 선수로 지금 바뀌어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권창훈 선수가 계속 스루 패스를 넣어줄 텐데 여기서 김현 선수가 이게 주목하고 있는 것만큼 조금 터져줘야 돼요, 더. 네, 권창훈이 가운데로 밀어주고 김현 선수가 중앙에서 이어받았고요. 이창민을 거쳐가면서 이찬동 돌려봤습니다. 이창민 띄워주고요. 왼쪽 측면, 하지만 헤딩 처리. 심상민이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변칙적인 3백 카드를 들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우리는 이제 모든 평가전과 모든 연습은 다 리오올림픽 본선 봐야 됩니다. 지난번 경기 수비형 미드필더 2명 났던 것도, 오늘 3백도 바로 리오올림픽 본선을 대비하는 건데, 또 하나의 전술적 이유는 알제리가 4-1-4-1을 쓰게 되는데 수비할 때 실제로 5명 나요. 그래서 뒤를 좀 열어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쪽 좌우 풀백들, 이슬찬, 심상민 선수의 오버랩을 통한 그 뒷공간의 어떤 연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 뒷공간으로 지금 알제리 선수가 들어왔고요. 슛! 네! 그대로 때려봤는데요. 빗나갑니다. 자, 벤타하르 메지안 선수가 중거리 슈팅. 우리의 수비가 약간 헐거워져 있는 틈을 타서 때려봤습니다만 크로스바 위쪽을 향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측면 쪽에서 상당히 깊숙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네. 공간을 좀 열어줬던 장면이네요. 3백을 사용할 때 측면 수비와 중앙 수비 사이 공간이 상당히 위험한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공격을 할 때는 윙포워드처럼 윙백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수비형 미드필더나 센터백이 제대로 결합 못하면 열려버려요. 네, 김민재 선수에게 스치고 나갔기 때문에 알제리의 코너킥입니다. 자, 왼발로 가볍게 띄워주는데요. 헤딩 처리. 다시 한번 경합을 펼쳐봅니다. 이찬동이 잡으러 나갔습니다. 류승우까지 덤벼듭니다만
다시 한번 매지한 선수가 오른쪽 측면으로 풀었습니다. 자, 바로 들어오는데요. 그대로 크로스 연결. 하지만 헤딩 처리 박용우. 높이가 좋습니다. 유승우 몸싸움. 공 따냈습니다. 네. 유승우. 자, 반대편에 번지가 뛰고 있는데 김현이죠. 김현에게. 기회예요. 자, 제주의 김현 선수가 전방에서 이어받고 측면 쪽으로 빠졌습니다. 김현. 자, 달려드는 선수에게 준다는 것이 패스미스입니다. 알제리 선수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으로 밀어주고 말았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최전방 공격 라인을 구성하는 걸 보면 원톱을 박스 쪽에서만 머무는 유형의 선수를 좋아하지 않아요. 상당히 좌우 쪽으로 넓게 벌려주면서 공격 2선 선수들이 그 빈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움직임을 중요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격 2선 쪽 선수들의 득점이 많은 축구가 신태용 감독의 축구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김현 선수가 오늘 그렇게 많은 선수들을 유도해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찔러줬는데요. 자, 류승우가 따라가기에는 너무 깊었습니다. 네. 유승우 선수도 이제 독일의 레버쿠젠 소속인데 경기에 잘 못 뛰다 보니까 이번 여름에 2부 리그인 빌레펠트로 임대 가서 지금 출전 기회를 잡아주고 있어요. 네, 1월에 카타르에서 있었던 최종 예선은 이제 문제없이 본선 진출을 이뤄내고 류승우 선수가 그 직후에 빌레펠트 임대를 떠났는데 또 좋은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때도 이 브라운 슈바이크로 임대 가서 몸을 만들었었거든요. 사실 선수는요, 이름값이 있는 팀에서 뛰는 것보다 실제로 경기에 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그런 사례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뛰지 못하는 빅클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뛰는 조그만 클럽이 훨씬 더 낫습니다. 선수들 몸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3월에 A 대표팀이나 올림픽 대표팀이 이렇게 A매치 기간에 평가전을 갖게 되는데, 네. 그때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주전급이었던 선수들의 경기력이 약간 떨어져 있는 모습들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지난번 1차전 때도 그랬고요. 네. 소속팀에서 얼마나 최근에 경기를 또 뛰느냐, 또 동계 시즌을 어떻게 잘 보냈느냐가 또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알제리와 지난번 1차전, 오늘 두 번째 평가전을 갖고 있는데, 이게 사실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숨막히는 경쟁이에요. 이제 뭐 5월 말 정도에는 다시 재소집이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바로 리오 올림픽 가는 거 아니겠어요? 선수들에게 올림픽과 월드컵은 그야말로 꿈의 무대인데, 사실 여기서 18명 살아남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 네. 안 들어와 있는 선수들도 있어요.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뛰고 있는 황희찬 선수 안 들어와 있어요. 근데 거의 본선 유력하죠. 와일드카드로 유력한 선수가 또 손흥민 선수죠. 사실 여기 열 몇 자리 갖고 좀 싸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금 막 조마조마하고 이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구성 멤버들을 보면 소속팀에서 주전과 선발을 오가는 선수, 주전과 이제 교체를 오가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가운데 얼마나 올림픽 본선 시점까지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유지할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하겠습니다. 소속팀이 참 중요할 겁니다. 네, 측면 쪽으로 다르팔로가 나갔습니다. 알제리의 주포인데요. 자, 뒤로 한번 밀어주고요. 페르하니 돌려봤습니다. 중앙 수비 에딘. 자, 길게 차줍니다. 자, 반대편에 뛰는 선수 벤카블리아를 봤습니다만, 자, 헤딩으로 일단 심상민 선수가 끊어냅니다. 심상민. 자, 좋은 수비 송중훈에게. 송중훈 길게 처리합니다. 자, 지금 알제리에는 23세가 넘는 와일드카드가 지금 이 선발 라인업에 3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상당히 경기를 노련하게 합니다. 지금 3백을 쓰고 있는데 측면 쪽으로 길게 뽑아주는 이 오픈 연결을 상당히 노련하게 경기를 풀고 있어요. 네, 알제리도 이번 리우 올림픽 본선에 진출한 게 자국에게는 36년 만에 본선 진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격적인 대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평가전에도 와일드카드 선수들, 나이가 좀 있는 선수들도 데리고 와서 평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평가전 할 때 올림픽 대표팀이 와일드카드를 미리 뽑아서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3명도 아니고 6명을 데리고 왔다는 거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알제리 축구가 올림픽 본선에 간 게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이에요. 그 이후에 36년 만에 가니까 지금 상당히 열망이 강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만만한 팀이 아닙니다. 네, 더군다나 본선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륙은 한 조에 편성되는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맞습니다. 충분히 같은 조에서 만날 수도 있는 그런 대륙입니다. 자, 헤딩으로 김민재 선수가 따냈습니다만 이선에서 자, 알제리 이어받고 올라옵니다. 벤기트입니다. 벤기트 측면 쪽으로 벤카블리아에게. 자, 지금 커버는 괜찮아요. 네, 다시 한번 벨케이터 패스미스입니다. 심상민. 자, 다가노 선수의 압박 일단 반칙 얻어냅니다. 심상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하나 눈여겨봐야 될 장면은 바로 그 전 장면이었는데요. 상대가 역시 오픈을 해서 우리의 측면을 공격을 하려고 할 때 우리 미드필더인 이찬동, 이창민 선수가 커버 들어갔었어요. 사실 지금 이 3-4-3 그리고 이제 박용우 선수의 포어 리베로 시스템에 있어서 핵심은 미드필더의 숫자 싸움을 우리가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우리가 지난번 좀 뼈아팠던 일본과의 경기에서도 그랬지만 앞서다가 상대
카운터에 너무 쉽게 열어줬던, 결국 그거는 이제 숫자 싸움, 허리 싸움에서 졌다는 얘기인데, 확실히 신태용 감독이 그 경기가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수비적인 어떤 조직력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찬동과 박용우 포백 수비 앞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해주는 선수를 공존시키고 있고, 오늘은 또 조금 다른 형태로 공존을 시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창민 선수도 공격과 수비 다 되잖아요. 네. 그리고 놓고 보면 세 선수를 지금 투입을 한 겁니다. 오늘 한 경기에. 그렇습니다. 자, 이창민이 흘려주고요. 김민재, 체격 조건이 상당히 좋은 좋아요. 대학생 선수인데요. 전방으로 빠르게 밀어줍니다. 김현 몸싸움 끝에, 하지만 상대 키퍼가 먼저 잡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지금 대학생 선수고, 지난번 사실 카타르 대회 전에 제주 훈련할 때도 한번 불러가지고 점검을 했던 선수입니다. 카타르 대회까지 가지 못했지만 상당히 피지컬적으로 뛰어나고, 지금도 보면 김현 선수에게 단 한 번의 배우로 찔러주잖아요. 이 부분이 이번 소집해서 신태용 감독이 선수들에게 많이 주문하는 거래요. 원래는 짧은 연결을 많이 주문하다가 배우 쪽 긴 볼 많이 주문한답니다. 네, 자, 권창훈이 한번 싸워봤고요. 이창민 선수가 각도를 좁혀봤습니다만 알제리가 가져갑니다. 자, 빠르게 전진, 페르하니, 메지안. 자, 몸싸움 펼치는 박용우입니다. 나와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죠. 박용우 선수는 수비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겠고, 미드필더로 올라와서 저기 숫자 싸움을 해줍니다. 네. 자, 주장을 담당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시에리피, 벨케이터 다시 한번 돌려줍니다. 키퍼 쪽으로 파리드 샬 키퍼입니다. 알제리가 좌우 쪽 혹은 대각선으로 해서 크게 오픈해주는 거는 해주고 있지만은 허리 싸움에서 우리가 좋네요. 네. 우리가 지금 중앙 미드필더 혹은 약간 수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박용우, 이창민, 이찬동 세 명의 선수가 핸드볼이고요. 나오다 보니까 허리 쪽에서 숫자 싸움이라든지 간격 싸움이 좋아요. 알제리가 허리 쪽에서 위험 쪽에서는 볼을 많이 못 잡아요. 그렇습니다. 팀과 선수 상황에 따라서 실전 감각이 떨어지거나 실전 감각이 한창 또 올라오는 선수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김현 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은 제주에서 2경기 이제 교체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뭐 영생고등학교 시절부터 워낙 기대를 모았던 선수예요. 키가 큰데 유연하고 발도 잘 쓰고 그래서 기대를 모았는데 지금 좀 더 올라와야 돼요. 아, 좋아요. 열립니다. 왜 그대로 접근합니다. 자, 빠르게, 하지만 유승우 선수 공 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코너킥. 사실 뭐 2선 쪽에 있어서는 전문가죠. 네. 거의 공격 2선에 있어서 뭐 이동 컨트롤이라든지 볼을 잡고 슈팅 때리는 거는 뭐 어마어마한 선수인데요. 네. 빌레펠트로 임대간 이후에 2월에서 3월까지 5경기 정도를 유승우 선수가 선발과 교체를 오가면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 네. 부분이. 권창훈, 문창진, 유승우 이 3명의 선수가 어떻게 보면 올림픽 대표팀의 공격에서 핵심이거든요. 소속팀에서 이제 그만큼 많이 끌어올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훈련하는 거하고 경기하는 건 또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실전 체력과 이 훈련 체력이 다르기 때문에요. 자, 이창민 선수도 여러 팀 임대를 거쳐서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에 완전히 이적을 했는데요. 자, 땅볼로 굴려주고요. 류승우 다시 한번 내줍니다만 짧았고요. 슛! 걸립니다. 슛! 다시 한번 백힐로 김현 선수가 아주 센스 있게 건드려 봤습니다만 옵사이드가 선언됩니다. 괜찮아요. 역시 김현 선수가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유연하고 감각적이에요. 볼이 흘렀는데 이제 뒷발을 갖다 댔는데, 자, 이건 약속돼 있는 플레이였거든요. 네. 짧게 주고 내주고 때렸던 볼인데. 그대로 때린 공이 김현 선수에게 굴러갔는데요. 옵사이드가 선언되면서 일단은 무산됐습니다. 보면 지난번 카타르 때도 그렇고 이 20 연령 대표팀이 이런 코너킥과 프리킥에서 다양한 패턴들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지난번도 때린 척하면서 뭐 밀어준다든지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코너킥을 이창민이 준비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던 류승우가 내주고 권창훈의 왼발 슈팅까지 약속돼 있었던 패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확실히 신태용 감독의 축구는 공격적이면서 아기자기한 느낌들이 있어요. 좀 재밌게 경기를 합니다. 네, 신태용 감독을 그라운드의 여우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코너킥이나 세트피스 공격을 주도할 때 보면 굉장히 여우스러운 어떤 패턴들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기자기하고 공격적이고 뭐 이런 느낌들이 그것만 갖고 본선은 못 간다 이런 거였죠. 이제 우리가 카타르 지난번 대회 끝나고 교훈이. 그래서 이제는 좀 거칠고 수비적이고 이런 것도 결합돼야 리우에서 결과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16번을 달고 있는 이찬동 선수가 부상을 털고 복귀를 해준 것이 신태용 감독이 상당히 반가운 부분인데, 이찬동 선수는 시즌 초반에 광주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핵심입니다. 네. 뭐 들어가자마자 계속 그 광주에서 주전이었고요. 네. 지난번 부상 때문에 못 들어왔지만 이 선수는 그야말로 지우개입니다. 그냥 허리 쪽에서 계속 쓸어대면서 다 지워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박용우부터 공이 출발하겠습니다. 박용우, 자, 긴 패스 시도합니다. 최전방으로 권창훈에게. 권창훈, 하지만 키퍼가 나오면서 쳐냈고요. 그냥 슛! 들어갑니다. 빗나가는군요. 아쉽습니다. 네. 류승우 선수가 비어있는 골문을 보면서 그대로 때려봤습니다만 살짝 빗나갔습니다. 저도 속았네요. 완전 열린 상태였는데. 네. 권창훈 선수가 키퍼와 공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복부 쪽에 부상을 입은 것 같은데요. 자, 골키퍼가 지금... 손을 못 쓰는 위치였어요. 네. 좀 강하게 부딪혔고요. 키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직접 골문 쪽을 타격해봤던 류승우. 이 박용우의 긴 패스가 아주 절묘했습니다. 지금 골키퍼가 그냥 그대로 밀고 가버렸군요. 네, 알제리 수비진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실점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는데 신태용 감독이 너무나 아쉬워하고요. 지금 권창훈 선수의 상태가 좀 걱정됩니다. 이거 정말 걱정스러운데요. 네. 자, 사실 권창훈 선수는 뭐 올림픽 혹은 국가대표팀 또 수원에서 그야말로 핵심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선수입니다. 네, 세 팀을 오가면서 권창훈 선수의 존재감이 지난해부터 엄청나게 드러났었는데요. 네, 너무 강하게 충돌을 했군요.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네. 사실 뭐 저 상황에서 골키퍼가 페널티 에어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손을 못 쓰니까 저거 그냥 우격다짐으로 들어와 버린 거거든요. 저거 놓치면 그냥 실점이라는 생각 때문에 위험했어요. 그런 이제 모습 때문에. 네. 순간적으로 이제 몸통끼리 부딪히면서 권창훈 선수가 무력화되고 말았는데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머리 쪽에 좀 충격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막판 때도 그 십자인대를 다쳐가지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네. 자, 물러나면서 박용우 백헤딩. 구성현 키퍼 잡고 있습니다. 자, 김동준 선수가 사실은 조금은 더 선발에 가깝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평가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대회를 보면. 근데 구성현 선수도 신체적인 조건이라든지 지금 일본 무대에서도 잘해주고 있는데 지난번 카타르 대회 8강 경기 때 조금 실수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털어내기 위해서는 오늘 평가전이 중요할 겁니다. 네. 다행히 현재 올림픽 대표팀에서 키퍼 경쟁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이 소속팀에서는 주전으로 또 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 김동준 선수도 성남에서 1, 2라운드를 치렀고요. 근데 골키퍼가 참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리그를 보든지 대표팀을 보든지. 네. 지난번 런던 올림픽 때도 정성용 골키퍼가 와일드카드였고 골키퍼는 상당히 전력이 중요합니다. 네. 이제 올림픽 본선에 가게 되면 골키퍼의 클래스를 좀 요구하는 감독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와일드카드를 거기서 한 장 쓰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번 대표팀 같은 경우는 어떨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팀의 어떤 클래스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또 보면 스트라이커와 골키퍼를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두 선수가 마무리를 하거나 그 어떤 마무리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스트라이커와 골키퍼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자, 빠져요. 자, 김희연 선수가 잡아주며 오른쪽 측면에서 류승우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 살려냈습니다. 열렸어요. 자, 네. 빠르게 연결. 이창민 빠집니다. 원터치 그대로 걸려요. 류승우. 네. 걸리는군요. 자, 키퍼가 나오면서 류승우를 저지했습니다. 좋은 기회였는데요. 볼이 바운스를 한번 치기 전에 컨트롤 잡아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볼까요? 지금 김현이 잘 찔러주고 류승우 선수도 세도를 잘해줬고요. 이찬동이 아주 잘 찔러줬습니다. 이창민의 연결까지 간결하게. 우리 올림픽 대표팀의 어떤 공격의 이 신속함은 자주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네. 바로 때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바운스를 한번 바로 했을 때 숏바운드로 때리든지 아니면 잡아놨어야 되는데. 네. 덤벼드는 키퍼를 살짝 속일 수도 있었을 텐데요. 네. 자, 일단은 선택을 해봤던 류승우입니다. 하지만 역시 공격을 만들어가는 속도는 이 신태용 감독의 올림픽 대표팀 상당히 물 흐르듯이 좋습니다. 뭐 저희가 훈련하는 것도 가까이 많이 지켜봤었지만은 잡아놓고 군더더기 있게 움직이면 바로 브레이크가 떨어집니다. 골 못 넣는 건 차라리 난데 패스 그렇게 막 잡아놓고 질질 끈다든지 는 되게 싫어하죠. 어떤 거든지 논스톱 원터치 이거를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굉장히 템포가 빨라요. 아주 공격적이고. 네. 그런 부분은 본선에서도 충분히 또 경쟁력이 있고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축구의 형식인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올림픽이나 월드컵 본선에 가면 아시아 축구는 아직까지 수비에 중심을 두긴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항상 그렇게만 축구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또 신태용 감독은 그런 의미에서 좀 다른 축구하고 싶다. 우리도 이제는 좀 그런 본선에 가서 좀 이기는 축구, 공격 축구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그런 것들이 조화가 이루어지면 좋은 팀이 더 될 겁니다. 네. 뒷문 단속이 잘 된 상태에서 이제 역습의 속도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빠르게 올라온 알제리인데요. 측면 쪽으로 나갑니다. 김민재 빨라요. 네. 자, 체격 조건만 보면 상당히 지금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데. 네.
자, 김민재 선수는 지금 이제 연세대에서 이번에 충계대회 연세대가 오래간만에 우승을 했는데 지금 이제 지난번 카타르 대회 때 우리가 봤던 선수가 황기욱 선수 있지 않았어요? 수비형도 보고 그다음에 뭐 수비 쪽도 보고 이 두 선수가 핵심이에요. 이번에 연재민 선수가 지금 수원에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뛰어요. 물론 K리그는 못 뛰었지만 근데 연재민 선수가 약간 불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학생을 전격적으로 발탁을 했는데 지난번 경기도 좋았고요. 오늘 경기도 좋네요. 네. 신태용 감독이 이 올림픽 대표팀 연령대가 93년생인데 한 3살 어린 황희찬 선수도 발탁을 해서 주전으로 만들어냈고요. 황기욱 선수도 96년생 발탁을 했고 이번엔 또 김민재 선수입니다. 96년생. 네. 이게 그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한 살 차이가 그러니까 3, 4학년들이 주로 뛸 때 대학교 때 1, 2학년들이 거기서 틈새에서 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이 기량이 출중해야 됩니다. 네. 권창훈 측면 쪽으로 심상민에게 심상민 상대 공격수에게 막혔습니다. 자, 이거 온사이드인데요. 골키퍼 1대1 상황입니다. 다르팔로 네 놓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상황을 복기를 꼭 해야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거 오늘 평가전이잖아요. 사실 이거는 실점했다고 봐야 돼요. 실점한 것으로 하고 나중에 이런 거 안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 이번엔 라인 컨트롤 잘못 썼어요. 그렇습니다. 김민재 선수보다 뒤처진 상태에서 출발했던 다르팔로인데 지금 이 선수의 칩샷이 빗나갔기에 망정이지 사실 실점이나 다름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김민재 선수가 우리가 전체적인 수비 라인을 하프라인까지 끌어올린 상태였는데 자기 앞쪽으로도 사실 시야에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인을 올려서 옵사이드 트랩에 빠뜨리려다가 오히려 뚫려버렸어요. 이거는 복귀해야 됩니다. 네. 3백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수비수들끼리의 라인 컨트롤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오늘 변칙적인 3백을 쓰고 있는 건데 완전 열렸습니다. 이 장면은. 심상민이 준비하고 있는 브로인. 자, 김현과 권창훈 그리고 류승우가 박스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 헤딩 떨어지고 나왔어요. 슛! 골! 이창민의 선제골입니다. 아, 깔끔하네요. 자, 이 뭐 지금 심상민 선수의 엄청난 긴 스로인이 나왔고요. 한 번 딱 멈춰서 들어왔는데 놓치지 않는 이창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전방에서 김현 선수가 헤딩으로 높이에서 잡아줬던 것이 뒤쪽에 있던 이창민에게 아주 큰 선물이 됐습니다. 뒤로 돌아들어가는 움직임 자체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중앙 쪽에서 경합을 해주는데 이창민 선수가 수비수가 그쪽으로 다 시선이 쏠려 있으니까 뒤로 돌아요. 자, 이 움직임만 보세요. 그렇습니다. 뒤로 혼자 돌잖아요. 완전히 열린 이 동작에 대한 캐치가 너무 좋았어요. 자, 자유로운 위치 포착을 했던 제주의 이창민 선수가 선제 포문을 열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실점할 수 있었던 위기였습니다만 위기 뒤에 우리가 골을 만들어냈다는 건 상당히 또 좋은 부분인데요. 김현 선수에게 이제 스스로의 어떤 또 강점 헤딩이라는 부분을 직접 이야기를 했었는데 헤딩에 이제 좀 강점을 보여줬고요. 자, 이창민 선수가 이런 참 이 센스가 좋아요. 이창민 선수는 공격형도 수비형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선수인데 지금 이 볼이 어디로 떨어질 것인지 낙구 지점을 너무나 잘 찾는 센스가 좋았습니다. 네, 이창민 선수의 조금 전에 셀레브레이션은 호날두가 자주 하는 호우 셀레브레이션이었어요. 네. 사실 이번 시즌 K리그에서도 뭐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지난 시즌 때는 약간 무릎을 좀 다쳐가지고 또 이창민 선수가 고생을 했었는데 뭐 사실 지금 이 멤버들이 2013년 터키에서 있었던 그 월드컵 8강 멤버들 아니겠어요? 네. 그 이창민 선수도 마찬가지 그때 멤버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전반전에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경기 흐름 스타일을 보면 항상 전반전에 골을 잘 만들어내죠. 네, 근데 뭐 이제는 수비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카타르에 있었던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는 항상 전반전 20분경에 선제골을 만들어냈고 좀 쉽게 경기를 풀어나갔던 장면도 있었는데 이제 후반전에 단단함을 가져갈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그 토너먼트 대회에서 선제골의 의미는 너무나 중요해요. 토너먼트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제 올림픽 가면 조별리그 하고 그 다음부터 토너먼트이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월드컵과 올림픽은 토너먼트 아니겠어요? 토너먼트는 결국 사다리 대진인데 한 경기에 만약에 지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경기에서는 수비도 중요하지만 선제골을 그래서 누가 넣느냐의 싸움이에요. 지금 이렇게 선제골을 계속 만들어가는 흐름은 좋습니다. 네. 자, 벨케이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짧게 내주고 벤기트 돌려줍니다. 벨케이터가 길게 내쳐줍니다만 자, 헤딩으로 일단 송준 선수가 끊어냅니다. 자, 반대편으로 나갔습니다. 이슬찬 살짝 굴려주고 이창민이 측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창민 넘어서진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드로잉.
지금 확실히 박용우 선수의 움직임이 눈에 띄네요. 박용우 선수가 심상민도 인간 투석기죠. 박스 안쪽 김현 선수의 머리에 정확히 배달을 했습니다. 김현의 백헤딩. 완전히 수비진들이 무력화되어 있는 과정에서 제주의 이창민 정확하게 조준해서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이것은 김현 선수와 이창민 선수의 일종의 아이 컨택이 있었습니다. 김현 선수도 그냥 머리만 흐른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창민 선수 도는 거 보고 머리를 돌려댔어요. 네. 자, 아주 좋은 움직임입니다. K리그 제주 유나이티드의 콤비끼리 만들어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창민 선수는 전남 있다가 넘어간 거죠. 이적해서. 이창민 선수가 시즌 초반에 제주에서 어느 정도의 또 출전 기회를 얻어내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계속 주전 경쟁을 팀을 옮기면서 펼쳐왔던 이창민인데요. 이창민 선수는 지금 제주로 옮겨서 교체로는 2경기 다 뛰었어요. 네. 자, 이찬동이 공을 뺏겼습니다. 자, 빠르게 올라갑니다. 사이드. 자, 박용우 선수가 나오면서 막고 있고요. 심상민도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대로 크로스 연결. 하지만 자, 잡을 수 있습니다. 구성훈 키퍼 어렵지 않게 처리합니다. 워낙 높이가 좋은 선수입니다. 네. 이 정도의 포물선이 들어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잡을 수 있고요. 구성현 키퍼도 역시 일본 2부 리그 콘사도레 삿포로에서 주전으로 지난 시즌부터 계속 뛰고 있습니다. 원래 세레스 오사카에 있을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콘사도레 이적해서는 이제 주전이죠. 네. 자, 박용우가 흘려주고요. 요새 우리나라 골키퍼들이 J리그 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국가대표팀 선수들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A대표팀을 보면 K리그에서 뛰는 키퍼가 뭐 지난 A매치에 소집된 선수들 중에 없었어요. 네, 뭐 김진현, 지금 다 그렇죠. 정성영 선수도 그렇고요. 자, 측면에서 류승우 선수의 수비였습니다. 알제리의 드로인. 이 선수가 칩샷을 실패하면서 우리의 선제골로 오히려 연결이 됐습니다. 벤카블리아. 자, 빠른 선수가 오른쪽 측면을 노려봤습니다만 공 뺏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골킥. 오늘 지난번 1차전 때 조금 움직임이 묻었던 선수로 심상민 선수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혹은 이슬찬 선수가 지목이 됐었죠. 신태용 감독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역시 소속팀에서 못 뛰는 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그런데 오늘 경기 하지만 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 선수를 넣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소속팀에서 원래 기량이 없는 선수들이 아니라 못 뛰어서 그런 거다. 그러면 대표팀에서라도 이렇게 자꾸 뛰면서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어찌 보면 그런 선택들, 믿음이 결과로 나타나네요. 그렇습니다. 심상민과 이슬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림픽 대표팀에서 줄곧 주전으로 뛰었던 양쪽 풀백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경기 감각을 조금이라도 더 뛰면서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러면 뭐 프로팀에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올림픽을 위해서 뭐 출전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프로팀은 프로팀에. 자, 김현 선수가 쇄도해 봅니다만 키퍼 쪽으로. 프로팀은 당연히 프로팀에 당연히 이유가 있는 거고 해야 될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위해서 그 프로팀이 희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올림픽 팀은 올림픽 내부의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신태용 감독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올림픽의 해가 밝게 되면 오히려 고민이 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23세 이하 선수들이기 때문에 소속팀에서 주전으로 뛰는 선수도 있지만 이제 주전으로 뛸 수 없는 선수들도 있고요. 그렇죠. 오히려 지난 연말이나 1월 최종 예선에서는 경기 감각이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많았던 게 순위가 결정되면 오히려 젊은 선수를 많이 소속팀에서 내보내거든요. 연말에 쭉 뛰다가 이제 넘어온 거죠. 몸 한참 좋게 만들어서 또 이제 국내에서 뭐 제주 훈련도 했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몸을 만들어서 왔었죠. 초반에는 지금 조금 몇 명이 못 뛰어요 지금. 자, 빠르게 연결. 측면으로 나갔습니다. 벨케이터. 자, 길게 다시 한번 다르팔루가 뛰는 공간으로 놓아줍니다만 송주훈 선수가 걷어냅니다. 네. 자, 일단 두 선수 센터백이 저렇게 두 명 섰을 때는 한 명이 선수에 대해서 선수를 잡기 위해서 맨마킹을 가면 한 선수는 그 볼이 빠질 거에 대해서 뒤에서 커버를 들어가야 돼요. 바로 이런 게 이제 센터백의 어떤 호흡인데 잘 맞춰 들어가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다르팔루 저지를 받았습니다. 안쪽 진입한 벤카블리아. 바깥쪽으로 빼주고요. 벨케이터 뒤로 흘려줍니다. 돌아 들어오는 벤깃. 자, 협력 수비로 공 끊어냅니다. 자, 뽑아냈습니다. 권창훈입니다. 권창훈 앞쪽에 김현이 움직이고 직접 밀고 들어옵니다. 권창훈 들돌파 그리고 류승훈을 거쳐갑니다. 앞쪽에 이창민과 권창훈에게 약간 어려운 공간으로 공을 놔줬습니다. 확실히 권창훈 선수의 감각도 유승우 선수의 어떤 조합 플레이 좋네요. 괜찮습니다. 자, 송주훈 선수가 1차적으로 저지를 해놓고 들어갔는데요. 공격이 지연됐습니다. 벤깃. 셰리피. 케니시 에든입니다.
자, 지금 알제리가 잔뜩 준비를 하고 왔거든요. 와일드카드 선수들, 연령이 높은 선수들도 6명이나 데려와서 지금 슈어만 감독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와서 2경기, 현재까지는 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슈어만 감독이 지난번 첫 번째 평가전 끝나고 했던 말의 핵심이 졌잖아요, 알제리가. 그 페인에 대해서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템포에서 밀려버렸다. 그러니까 느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슈티용 감독의 축구는 어쨌든 상당히 템포가 빠르게 들어간다는 건데 사실 오늘 알제리도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잘 자, 뽑았어요. 김현 선수가 측면 쪽으로 잘 내줬습니다. 권창훈입니다. 이슬찬 선수가 뒤쪽으로 밀고 들어가고 있고요. 권창훈 중앙 쪽으로 이동합니다. 드리블 돌파. 권창훈 그대로. 네, 하지만 걷어냅니다. 자신감을 보여줬던 권창훈인데요. 네, 일단 뭐 드리블 돌파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충분히 있는 선수고요. 하지만 저렇게 2~3명 정도가 자기 중심으로 당겨왔을 때는 비어있는 공간으로 한번 내주면서 볼이 없을 때 도는 움직임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박용우가 송주훈에게. 근데 저렇게 팀에 개인 능력 좋고 드리플 능력이 있는 선수가 있다는 건 참 좋아요. 저렇게 개인적으로 치고 들어가게 되면 수비수는 달려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창민이 공을 뺏겼습니다. 순간적으로 터치하면서 약간은 놓쳤는데요. 다시 한번 이찬동, 권창훈에게 원터치로 김현에게. 김현 반대편 열어줍니다. 심상민 헤딩으로 약간 어려운 공간. 자, 싸워야죠. 그래요. 네, 좋아요. 네. 유승우입니다. 걸렸습니다. 유승우 그대로 걸렸죠? 김현. 정면으로 가는군요. 너무 빠른 선택을 했을까요? 세게 때리질 못했습니다. 네, 일단 인사이드로 좀 밀어낸다는 것이 좀 약하게 임팩트가 걸렸네요. 네. 아쉬워요. 자, 유승우 선수가 비어있는 김현에게 완전하게 내줬었는데요. 김현 선수가 오늘 어시스트는 기록했습니다만 지금 골을 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에서 넣지 못했습니다. 네, 유승우 선수의 두 가지를 칭찬해야 돼요. 하나는 압박을 통해서 끊어냈다는 것. 두 번째, 자기가 슈팅할 수 있었지만 더 좋은 위치에 김현에게 준 장면. 유승우 선수가 참 잘 풀었는데 마무리 조금 아쉬웠네요. 네. 많은 분들도 그렇고 이제 김현 선수도 스스로도 그런 게 있는데 저럴 때 가끔씩 느끼는 건 조금 더 간단히 깨도 될 것 같아요. 좀 더 자신감 있게 그냥 밀고 들어가네. 지금. 네. 자, 우리 뒷공간에 다시 한번 다르팔로 선수가 접근을 했습니다. 슈팅 각도를 주지 않았던 송주훈의 수비, 그리고 심상민, 송주훈. 자, 멀찌감치 나가서 저지하고 있고요. 유승우 압박 좋습니다. 오늘 괜찮아요. 대한민국의 공입니다. 유승우 선수는 항상 볼 때마다 그러지만 공격수이면서도 수비 가담이 상당히 좋죠. 지난번 대회 때를 통해서 보여줬었는데 운동량이 상당한 선수입니다. 네. 조금 전의 장면도 유승우 선수가 2명을 압박을 하면서 결국 공을 뺏어냈어요. 네. 그런 거 아주 좋은 기회. 자, 빠른 타이밍에 노려봤던 김현인데요. 네. 키퍼 정면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더 강하게도 돼요. 그러니까 네. 스트라이커는 골을 못 넣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스트라이커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스트라이커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골이 안 들어갈까봐 걱정돼서 슈팅을 때리는 걸 두려워할 때예요. 그 자체 시도조차를 두려워하는 걸 두려워해야지 골 못 넣는 건 어떤 스트라이커도 3개 때려서 하나 넣고 이런 스트라이커 별로 없습니다. 네. 가만히 때려도 돼요. 두려워하는 걸 두려워한다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견문장이 갑자기 들어갔습니다. 네. 자, 길게 때려주는 벨케이터고요. 네, 중앙에서 아주 잘 싸워줍니다. 김민재 몸싸움을 즐기는데요. 자, 이창민 살짝 내주고 김현 뒤로 흘려줍니다. 또 다시 나와요. 한번 가운데로. 먼 쪽에 있는 권창훈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헤딩 경합 이찬동 좋습니다. 자, 김현 하지만 옵사이드 위치. 옵사이드가 선언되는군요. 자, 김현 선수에게 계속 기회는 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조금 앞서 있었어요. 네. 공을 받으러 나오는 과정에서 약간은 앞서 있었고요. 자, 지금 우리 진영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빠르게 잡고 그대로 흔들고 들어갑니다. 매지안 뒤로 흘렀는데요. 벤 카블리아. 자, 일단 이창민 선수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측면 쪽으로 잘 밀어내면서 지연시켰고요. 우리 네. 중앙에서 다시 라인 잡아야 돼요. 모크타르 벨케이터가 진입했는데요. 그대로 슛 걸립니다. 송주훈 그대로 박용우. 네. 자, 박스 안쪽에서 우물쭈물 하면 안 되죠. 사이드 측면으로 돌려줍니다. 페르하니. 자, 점유를 하면서 진영을 가다듬고 있는 알제리입니다. 사이드에게 자, 아미르 사이드. 박용우가 나와서 잡고 있습니다. 자, 돌아 들어가는 것을 저지하고 일단 빈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빠르게 후아리 페르하니. 하지만
이슬찬이 저지합니다. 다시 한번 알제리의 드로잉. 헤딩으로 짧게 연결. 메지안. 사이드. 자, 기다리는 선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내려와서 충분한 숫자를 가지고 수비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자, 뚫어내고 들어가는데요. 자, 그대로 가운데로 네, 걷어냅니다. 자, 쇄도하는 선수를 보면서 이 사이드 선수가 밀어줬던 패스였는데, 자, 마지막에 송준 선수가 다행히 걷어냈습니다. 중앙 쪽에서 일단 마지막에 쳐내는 장면은 괜찮았지만은 측면 쪽에서 우리가 3명이 압박이 들어갔는데 너무 쉽게 뚫려버렸어요. 자, 3백이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측면에서의 어려움, 혹은 지금 양쪽 이 윙백들의 움직임이 아직까지 확실히 올라와 있지 않은 어떤 고민들,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네요. 네. 순간적으로 수비 숫자가 충분했는데도 좀 뚫리는 장면이었고, 헤딩! 네, 튕겨 나옵니다. 아직 살아있고요. 다시 한번 벤타르 메지안. 알제리 코너킥. 자, 셋피스 장면에서 이제 집중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 헤딩 처리가 됐습니다. 유승우 헤더. 자, 권창훈이 따라갑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세디키. 경합을 붙여주는데요. 네. 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가운데 헤딩 경합을 해봤습니다. 바르팔로의 옵사이드 반칙. 지난번 경기 때와 알제리는 스트라이커의 좀 변화를 줬습니다. 지난번에 장신의 아비드 선수였는데 오늘은 이 다르팔로 선수가 좀 들어와 있고요. 네. 좀 유형은 다릅니다. 그때는 상당히 그 높이에 있는 스트라이커였는데 지금 이제 움직임이 좀 많은 스트라이커로 바꿔놨대요. 네. 1차전 경기에서는 7번을 달고 있던 지네딘 페르아트 선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앞에도 뭐 지네딘이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또 인상도 있었고, 네. 플레이도 상당히 잘했어요. 프리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위협적이었고, 아마 후반전에 그 선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연속해서 2경기를 갖는 양 팀이기 때문에 선수 구성에 약간의 또 변화를 갖고 가고 있는 감독입니다. 이슬찬 떠봤고요. 김민재. 김현 선수가 있는 공간으로 경합을 붙여줍니다. 셰리피 키퍼에게 파리드 샬 키퍼입니다. 측면에 모크타르 벨케이터. 자, 헤딩 경합. 유승우의 압박이 오늘 측면에서 좋습니다. 네. 네. 김현 선수에게 짧게 연결한다는 것이 상대에게 다시 한번 압박하는 유승우. 자, 오늘 왼쪽 측면에 유승우의 압박이 빛나는데요. 유승우 선수는 확실히 이 수비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는 공격수 같아요. 움직임 자체도 좋지만은 압박해 들어가는 타이밍이 상당히 좋아요. 어떤 상태에서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이 판단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네. 자, 베르하니가 메지안에게. 메지안. 자, 비어있는 벤기트를 봤습니다. 벤기트 반대편으로 길게 열어주면서 벨케이터의 오버래핑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나가지 않았나요? 네. 자, 아직 나가지 않았는데요. 자, 살아있습니다. 벤카블리아. 크로스 시도 그대로 나갑니다. 알제리의 코너킥. 자, 상대에게 세트피스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알제리가 기본적으로 높이는 좋지 않은데 선수들의 체격적인 조건 자체가 상당히 파워풀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제리 나라 자체가 축구 스타일이 아프리카, 유럽, 중동이 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짧게 연결 그대로 나갑니다. 류승우. 자, 등지면서 권창훈에게 전달 잘해줬습니다. 권창훈. 없어요. 하지만 뛰어나가는 선수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다시 한번 알제리 역공인데요. 빠르게 들어오면서 벨케이토 가운데를 밀어줍니다만 구성인 키퍼가 잡습니다. 굴절된 공. 지금 우리가 측면 쪽 공격수들이 유승우 선수처럼 내려와서 커버 플레이를 해주는 장면이 있긴 하는데 지금도 심상민 선수가 한번 열렸습니다. 오늘도 1차전보 때보다는 그래도 이제 양쪽 풀백, 윙백들의 움직임이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은 네. 어떤 장면이 안 나오냐면 사실 신태용 감독이 오늘 3백을 기본적으로 쓰겠지만 공격적으로 쓰겠다. 2명의 포지션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첫 번째가 박영우 선수였고요. 두 번째가 양쪽 윙백들을 공격을 할 때 윙포워드처럼 쓰겠다고 했는데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살아나지 못하다 보니까 공격을 할 때 윙포워드처럼 못 올라가요. 그게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자유롭게 알제리가 측면 쪽에서 올라옵니다. 그대로 빨리 슈팅! 하지만 정면으로 갑니다. 자, 오늘 김현 선수가 헤딩을 많이 따내면서 류승우에게 그리고 이창민에게 딱딱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네, 떨어지는 볼에 대한 좋았어요. 네, 그대로 떨어지는 타이밍을 기다려서 류승우의 발리 슈팅. 하지만 좀 힘이 실리지를 못했습니다. 좀 일찌감치 저지하는 과정에서 송주훈 선수가 좀 반칙을 했고요. 류승우의 발리 슈팅 시도는 좀 막혔습니다.
자, 류승우도 사실 독일로 떠나기 전에 제주에서 뛰었었거든요. 오늘 제주 출신들이 눈에 좀 띄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뭐 소속팀만 이렇게 잠깐 걸친 거였죠. 네. 네, 뛰었다기보다는 이제 제주 있다 소속팀을 걸쳐놓고 갔던 건데 사실 처음에 가서 있는 것보다는 조금 아쉬움은 좀 있지만 꾸준하게 도전하고 있는 모습 자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르하니. 자, 이슬찬 선수가 수비하는 과정에서 네. 반칙 그리고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좀 늦게 들어갔어요. 네. 이슬찬 선수가 지난 시즌도 보면 전남에서 카드를 좀 자주 받는 편이긴 했어요. 네. 자, 지금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뒷공간으로 연결되는 것을 이슬찬 선수가 걷어냈는데 지금의 슬라이딩 태클은 좀 위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완전히 볼이 빠진 상태였어요. 이런 것도 이제 스피드에 몸이 붙어 있으면 충분히 따라가서 태클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좀 늦다 보니까 네. 좀 위험한 장면이 나와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알제리 프리킥 상황인데 너무 깊숙하게 가서 능청스럽게 프리킥 하려다가 주심이 거기 아니라고 지금 불러드렸습니다. 네. 앨리스 세디키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 알제리의 프리킥. 자, 위험한 위치입니다. 세팅 수비를 잘해야겠습니다. 이거 이 정도 위치면 이거 바로 가마 때릴 수 있겠는데요. 네. 바로 때리기에는 일단은 두 명의 수비수만 우리는 벽을 세운 상태고요. 경험을 펼치는 선수들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먼 쪽으로 밀어주는데요. 헤딩! 꺾었습니다만 걸렸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팔에 맞지 않았냐고 했는데 그냥 와서 맞았다고 본 것 같네요. 네. 자, 먼 쪽에서 벨케이터. 자, 빠르게 들어오진 않고 뒤로 내줍니다. 김현 선수가 펼치고 나갑니다. 자, 일단 우린 진영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후아리 베르하니. 네. 자, 지금도 이슬찬 선수가 반칙을 범했습니다. 뭐 지금 잘 끊었어요. 네. 네. 자, 그대로 통과. 권창훈 살려내고요. 넘어진 상태. 이번엔 권창훈이 반칙 얻어냅니다. 뭐 권창훈 선수는 공격 2선 쪽에서는 종횡무진이네요. 위치도 가리지 않고 일종의 약간 프리롤입니다. 지금 이 3-4-3 형태에서 포메이션만 놓고 보면 약간 오른쪽 날개 쪽으로 배치되어 있는 권창훈 선수인데 움직임의 폭 자체는 뭐 중앙과 측면을 가리질 않아요. 깊이도 상당히 깊다가 다시 내려오기도 하고요. 일종의 프리롤입니다. 네. 최종 예선에서 뭐 가장 많은 골을 터뜨렸던 권창훈 선수입니다. 네. 권창훈 받아주고 김민재. 자, 김현 선수가 아직 들어가지 못했던 공간. 송주훈. 이창민 등지면서 빠르게 밀어주고요. 유승우 돌려받았습니다. 좋은 위치. 사이 공간. 유승우. 김현에게. 김현 돌아서면서 슛! 네. 자, 이런 과감한 슈팅 필요하죠. 잘했어요. 좀 잘 때렸습니다. 아주 볼 잡아놓고 자기 볼 완전히 만들어 놓은 다음에 터닝으로 오른발 때렸는데 좋았습니다. 네. 자, 김현 선수가 가장 또 잘할 수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네. 또 저렇게 스트라이커가 자꾸 때려줘야, 눌러줘야 수비 쪽에서 올라오면서 우리 이선 쪽에 있는 선수들이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스트라이커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도 류승우가 주고 유승우 선수의 생각은 약간 돌려받을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김현 선수가 공간을 포착하고 확실하게 한번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첫 번째 임무는 당연히 골을 넣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상대 수비 라인을 최대한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 그 이선 쪽이나 다른 동료 선수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전술적인 두 번째 역할인데 네. 자, 김현 선수에게 또 필요한 역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받아주는 김현. 다시 한번 측면 쪽으로 유승우에게. 유승우 걸려 넘어집니다. 일단 네, 어드밴티지 그대로 갑니다. 심상민. 일어난 유승우. 이창민이 측면에 빠져 있고요. 이창민에게 넘겨줍니다. 자, 권창훈과 김현 들어가 있고요. 김현! 네! 자, 키퍼와의 경합이었는데요. 괜찮나요? 지금 떨어질 때 약간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 지금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김현 선수네 말이죠. 이거 지금 펀칭하는 장면에서 그냥 자,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질 때 약간의 부상을 입은 것 같은데요. 일단 얼굴을 좀 크게 맞았고 떨어질 때도 이게 지금 발을 잘못 키퍼가 디뎠어요. 펀칭을 해낼 때 공중에서 얼굴의 충돌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떨어질 때 또 하체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맞은 게 일단 네. 무릎으로 지금 엉치뼈 쪽을 크게 맞았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상이 클 것 같은데요. 골키퍼들이 이제 그 충돌 때문에 대치 보면 무릎을 들고 들어오거든요. 다행히 일단 몸을 일으켜서 상태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행입니다. 지금 일어서서 괜찮다 하고 사인을 지금 쭉 보내왔네요. 벤치 쪽으로. 오늘 아주 좋았거든요. 김현 선수가 높이에서 일단 상대 수비수들과 키퍼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시스트도 만들어냈던 김현인데요. 다행입니다. 일단은 일어나서 걸어서 터치라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비하는 과정 끊어냅니다. 이슬찬. 하지만 세리키가 잡고요. 베르하니. 베르하니가 돌려받았습니다. 가운데로 연결. 자, 사이드가 들어와 있는데요. 네, 류승우가 몸싸움 경합을 잘 해주면서 뺏어냅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은 1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상대 공격수가 우리 박스 안쪽에서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줍니다. 김현 선수는 이제 필드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김현 선수도 다행입니다. 길게 밀어주고 이 선에서 빠르게 올라왔던 아미르 사유드 선수였는데요. 심상민과 류승우 사이 공간에서 일단 공을 빼앗겼습니다. 자, 상대팀 아미르 사유드도 몸을 일으킨 상태. 박용, 송주훈부터 출발합니다. 자, 전반전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김현 선수의 어시스트 그리고 이창민 선수의 선제골로 대한민국이 알제리에게 앞선 가운데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잠시 후에 후반전 이어드리겠습니다. 지난 경기도 이제 보러 A매치 경기도 관전을 또 하시고 그랬는데요. 자 구현준 왼쪽 수비수인데요. 우리가 좌우 윙백들을 다 바꾸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전 때 조금 아쉬움이 있었죠. 1차전보 때는 좀 좋아진 것 같기도 하지만은 여전히 미스도 있었고 그 위치에서 측면 쪽에서 공격이 제대로 전개되지 않는 장면도 있었고 좌우 쪽을 박동진, 구현준 선수 좀 다 바꿔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뛰고 있는 구현준 선수고 박동진 선수는 한남대를 거쳐서 이번 시즌 광주에 입단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사실 이번 평가전에서는 교체 카드의 제한은 뭐 거의 자유롭습니다. 일단은 숫자 제한은 없어요. 엔트리에 있는 선수들 이번에 선발한 선수들 다 바꿔도 됩니다. 숫자는. 하지만 횟수의 제한은 있습니다. 후반전에서 선수 교체를 할 수 있는 횟수는 3번. 하지만 그 3번 교체할 때 횟수 3번 할 때 뭐 다 교체하는 건 상관없어요. 왜 이런 조항을 두냐면 만약에 1분마다 한 명씩을 계속 투입하게 되면 선수 제한이 없으니까 경기 너무 많이 끊기잖아요. 3번만 하자. 단 선수를 뭐 몇 명을 바꾸는 건 뭐 제한 두지 말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태용 감독이 경기 진영의 변화는 가져가지 않고 양쪽 풀백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에서 뛰는 구현준 그리고 광주 FC에서 뛰는 박동진 선수를 출전시켰습니다. 박동진 선수는 지난 포항과의 경기에서 교체 출전하면서 K리그 데뷔전을 또 치렀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남대학교 대학교 다니다가 이번에 이제 프로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네. 자, 구현준 선수가 달려가는 과정에서 그 전에 류승우 선수가 넘어졌거든요. 자, 오른쪽 정강이를 잡고 넘어져 있는 류승우 선수입니다. 또 우리 지금 이 점을 볼까요? 좀 스터드가 정강이 쪽으로 들어왔군요. 네. 우리는 또 지금 공격 쪽에도요. 권창훈 선수를 쉬게 하고 문창진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아까 권창훈 선수가 한번 충돌했던 장면도 좀 있었고 그때는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창진 선수도 1차전 알제리와의 경기에서 골을 만들어냈고요. 또 K리그 인천과의 경기에서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창민이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프리킥. 이창민, 자, 감아주는데요. 너무 키퍼 쪽으로 그대로 갔습니다. 애매하게 떨어졌네요. 네, 파르디 샬 키퍼 깊숙하게 띄워줍니다. 교체 출전하고 있는 칼릴 세마히 선수가 전방과 2선을 오가면서 헤딩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자, 교체 투입된 문창진 선수가 이제 클리어링 했던 장면이고요. 네. 문창진 선수도 지금 이제 올림픽 대표팀이 출범하고 약간의 뭐 부상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항상 나올 때마다 존재감을 분명히 하는 선수입니다. 골에 대한 집중력도 상당히 좋고요. 네.
자, 상대팀도 칼릴 세마이 14번을 달고 있는 선수를 출전을 시켰고 중앙 수비도 19번 베나야다 선수를 또 뛰게 하고 있습니다. 알제리도 1차전과 2차전의 멤버도 많이 다르고 또 후반전 시작할 때도 많이 바꿔주네요. 네. 좀 알제리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와일드카드 후보를 6명 데리고 온 거 보면 조합을 계속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짧게 주고 들어갑니다만 송주훈 선수가 나오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서 자, 길게 가운데로 밀어줬는데요. 자, 사유드 선수가 움직이면서 하지만 송주훈 선수가 멀찌감치 나와서 처리했습니다. 우리는 대형 자체는 계속 유지하고 있군요. 일단 기본적으로 퍼리베로를 쓰는 변칙적인 3백의 3-4-3이 계속 유지됩니다. 네. 자, 빠르게 들어가고 있는 왼쪽 측면 살려내고 자, 박동진 선수가 올라갑니다. 자, 공 뺏어내고요. 자, 박용우가 송주훈에게 류승우가 건네받았습니다. 자, 이선의 이창민 자, 자리를 잡아주고 류승우 이찬동 자, 달려나가고 있는 박동진이 있습니다. 길게 네. 하지만 끊깁니다. 이 박동진 선수도 상당히 터프한 면모와 동시에 공격 가담이 아주 좋은 선수예요. 지금 오른쪽 백으로 들어갔는데 상당히 깊숙이 올라가네요. 그렇습니다. 자, 김현 선수 앞쪽에서 살아있어요. 그대로 전개가 됩니다. 문창진에게 문창진 자, 오른쪽 측면 선수죠? 문창진 흔들고 아, 좋아요. 네. 패스 박동진 깔아줍니다만 걸렸습니다. 자, 앞쪽 공간에 알제리 수비수가 2명이 있었는데요. 박동진의 땅볼 크로스. 네, 지금 문창진 선수의 감각이 정말 좋았네요. 때린 순간 딱 접어가지고 이 들어오는 선수에게 줬는데 이 장면 보세요. 네, 완전히 순간적으로 열어주죠. 2명, 3명의 알제리 수비수들을 무력화시켰던 문창진의 선택이었는데요. 문창진 선수는 지금 포항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됐어요. 지금 포항의 공격수들이 많이 나갔잖아요 이번 시즌. 구미열, 박성호 이런 선수들이. 네. 조금 전에 나왔던 박동진 선수도 오른쪽 측면에서 뛰고 있습니다만 센터백도 가능한 선수입니다. 수비 쪽은 웬만한 데 다 보죠. 네. 자, 또 세트피스 어떤 영리한 선택을 하게 될지 세트피스 때마다 기대가 되는 신태용 감독의 올림픽 대표팀입니다. 아주 여러 가지 묘수들이 있어요. 네. 지금 김현과 문창진이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요. 문창진. 자, 짧게 흘려주죠. 류승우와 던내받고 다시 한번. 아, 이번에는 호흡이 맞지 않았지만 나왔어요. 살아났습니다. 문창진. 네, 하지만 슬라이딩 태클에 걸립니다. 이걸 계산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너무 했겠죠. 네. 약간 짧게 졌는데 굴절돼가지고 들어왔던 볼입니다. 상대 굴절까지 감안했던 것인지. 수가 알파고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엄청나네요. 네. 자, 등지고 있는 김현 돌려받고 돌아서는 류승우. 상대 수비가 잡았고 수비하는 과정에서 상대 선수가 지금 좀 넘어져 있습니다. 이제 몸을 일으킵니다. 헤딩 처리 송주훈, 이창민. 흘러나온 공. 자,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김현입니다. 자, 찍어 올려준 공. 자, 뒷걸음질 치면서 헤딩 처리 박동진. 네, 뒷공간이 뚫렸는데요. 박동진과 김민재의 사이 공간으로 들어옵니다. 일단 내보냅니다. 알제리의 코너킥. 자, 우리가 이제 후반전 시작을 하면서 3명이 교체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전반전에 뛰었던 11명, 교체 들어간 선수 3명 하면 지금 14명이 오늘 경기만 점검을 받는 건데요. 올림픽 최종 예상 엔트리는 18명입니다. 그 중에 골키퍼는 2명이 포함되죠. 필드 플레이어는 그러면 16명이라는 얘기인데 오늘 경기 교체까지 요구만 놓고 오더라도 황희찬, 손흥민 선수 들어오게 되면 꽉 찬 거예요. 이 정말 치열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뽑힌다는 게 아마 지금 뛰는 선수도 다 의식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1차전에서 뛰지 않았던 박동진, 류승우, 김현, 구성윤 선수가 오늘 모두 그라운드를 밟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번 소집된 선수들 중에 홍정호 선수만 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알제리의 코너킥 이번엔 짧게 가져가는데요. 아마 이번 평가전 끝나면 신태용 감독은 와일드카드 어느 정도 그림 그릴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측면 쪽으로 왔습니다. 메지야. 자, 속도를 이용하면서 빠르게 열려 있는데요. 그대로 흔들고 하지만 협력 수비. 문창진. 옵사이드죠? 네. 부심이 길을 들었는데요. 좀 늦게 선언이 됐습니다. 벤타르 메지안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계속 뛰고 있습니다.
김민재가 송주훈에게, 송주훈 박용우에게 좀 짧은 패스였습니다. 돌려봤습니다. 송준, 자 길게, 잘 봤어요. 자 구현준의 오버랩, 구현준, 네 몸싸움 끝에 그대로 홈 나갔습니다. 알제리의 골킥. 자 하지만 네 골킥이죠. 그렇습니다. 판정을 좀 잘못 봤습니다. 심상민 선수 대신에 이제 구현준 선수가 좀 들어와서 왼쪽 윙백, 그러면서 이제 오버랩을 들어가고 있는데, 이 선수는 원래 그 학생 때, 고등학생 때까지는 윙 공격을 봤어요. 공격 가담이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대 선수에게 헤딩 그대로 떨어지고요. 가운데를 밀어줍니다만 처리합니다. 빌려주는 이창민, 동료 선수가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알제리의 드로잉. 다시 한번 이창민, 앞쪽에서 이찬동이 밀어주고요. 김현. 자 펼쳐져 나가는 문창진이 있습니다. 문창진, 김현에게 김현, 자 뚫어내고 그대로 올라갑니다. 김현, 자 측면적으로 헌신적으로 내줬습니다. 오른쪽에서 박동진, 자 반대편 유승우 있고요. 그대로 동료가 없는 공간으로 너무 길게 나갔네요. 길게는 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완전히 방향 자체가 너무 틀어져 버렸는데요. 네, 급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좋은 위치에 동료 선수들이 두세 명 정도가 보였습니다만 오히려 너무 비어있는 공간 쪽으로 안전하게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김현 선수가 지금은 몸을 던지면서 이걸 살려낸 볼이에요. 네, 상당히 헌신적인 플레이로 만들어준 볼인데 좀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흘러나온 공 박용우 살려내고, 네 좋은 패스입니다. 좋아요, 이창민, 좋아요, 네 뚫어주는 패스였는데 두 명이 출발했지만 바로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류승우의 압박. 측면으로 세마희에게, 세마희. 자 좋은 수비 보여주는 송주훈. 자 일단 선수들 많이 뛰고 있고요. 몸도 던지고 있고, 또 이게 선수 개개인들에게는 올림픽에 갈 수 있는 마지막 티켓을 얻을 수 있는 또 이제 그런 경쟁이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지난번 카타르 대회도 그랬고 이번 1차전과 2차전도 그랬고, 아쉬운 거 중에 하나는 실제 경기에 이렇게 뛰면 휘슬이 울리고 경기를 뛰고 있으면 여기서 이 경기의 흐름을 봐서 템포를 높인다든지 낮춘다든지 실제 경기를 끌어가는 리더는 있어야 되거든요. 네, 자 뒷공간 패스, 좋은 역습 패턴이었는데 김현 선수가 받기엔 좀 어려운 패스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자, 좋은 압박이고요. 네, 이창민 전방에서 잘 움직여줬습니다. 확실히 그런 리더라고 하는 중심이 되는 인물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선수들. 물론 뭐 신태용 감독이 막 벤치에서 얘기하고 좋겠지만 실제 그 안에서 풀어주시는 리더 같은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네, 신태용 감독의 조력자들의 모습도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비동 코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또 비슷한 맥락으로 해서 누군가는 약간 미드필더 쪽에서 볼을 잡은 상태에서 조율해 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조율의 느낌을 갖고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빠르게 템포를 가져가는 건 좋지만은 조율의 느낌은 좀 약해요. 그런 선수, 예를 들어서 대표팀의 기성용 같은 선수들이겠죠. 템포를 빠르게 하거나 늦추거나. 네. 4년 전에 런던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기성용 선수가 뼈대를 잃었고, 또 앞쪽에는 구자철 주장이 있었던 거의 A 대표팀에 필적하는 팀이었고요. 그렇죠. 또 와일드카드로 그때 박주영, 오른쪽 수비에 김창수, 골키퍼 정성용 뽑기도 했었고요. 네. 감독의 카리스마가 그라운드의 선수들에게 전달될 때 뭔가 리더를 거쳐서 또 전달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요. 런던 때 확인했던 게 이제 구자철 선수의 리더십이었잖아요. 근데 뭐 YY로 대표되기도 하는 그런 동작들이었는데 필요합니다. 자 러빙 패스로, 좋아요, 좋아요. 자 류승우에게 가슴을 맞고 류승우 네. 그대로 들어갑니다만 상대 수비에게 막힙니다. 지금 아주 좋은 패스가 류승우 선수에게 전달이 됐었는데요. 자 이거 지연해야 됩니다 지금. 네. 이번에도 세마히가 올라와 있는데요. 끊어내는 이창민. 잘 끊었어요. 자 이번에도 문창진의 전방 압박 통했습니다. 문창진, 네 김현에게 건네주질 못했고요. 한국의 드로인. 권창훈 선수 대신 문창진 선수가 들어왔는데, 문창진 선수 좀 다르죠, 유형은. 물론 두 선수 다 왼발을 잘 쓴다는 공통점은 있지만은 어쨌든 이 문창진 선수 좀 더 공격 2선 쪽에. 자 로빙으로, 네 류승우와 김현의 사이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을 키퍼가 파고들면서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끊어내는 송주훈. 네 이창민 중원에서 쓸어냅니다. 전체적으로 압박은 좋아요. 오늘 우리가 3-4-3 형태를 가져가면서 간격도 제일 좋고요. 상대가 볼을 잡았을 때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이 간격의 어떤 전체적인 압박의 강도도 아주 좋습니다. 네 김민재
후반전에도 계속 뛰고 있는데요. 박용우 그 사이에서 아, 긴 패스로 이거 박동진의 좋은데요? 오버랩 도와줍니다. 좋아야 돼. 박동진, 네. 박동진, 살아있어요. 자 꺾어줬는데요. 네, 상대 수비의 몸에 걸리면서 골문은 비어 있었습니다만 우리 선수가 맞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압박입니다. 칼릴 세마이 압박하는 이창민, 그리고 좋아요. 뒤쪽에서 압박이에요. 구현준까지 뺏어내지 못했습니다. 알제리의 드루인. 그래도 우리가 지금 압박을 통해서 상대를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네요. 네, 신태용 감독의 축구의 어떤 좋아요. 컨셉 자체는 확실하죠. 그렇습니다. 네, 공격 진영에서의 깔끔한 연결, 그리고 혁신적인 속도, 또 공을 잃어버렸을 때 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헌신적으로 압박을 해줍니다. 또 하나 이제 이번 소집을 해서 확실히 지금 바로 전 장면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수비 쪽에서 단 한 번의 패스로 배우로 열어주는 장면. 이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해요. 짧은 연결에서 좀 더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 보자. 이번 알제리와의 두 번의 평가전을 통해서 다양한 전술의 실험인데 네, 눈에 띄네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FC 서울에서 뭐 제2의 혹은 제3의 기성용으로 불리는 박용우 선수인데 네. 오늘 상당히 좋은 롱 패스들을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패스 감각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네, 지금도 박용우 일단 뒤로 흘려주고요. 김민재, 송주훈, 최전방에 이 다르팔루 선수가 좀 동료 선수들에게 짜증을 냈는데요. 볼이 안 오니까요. 네, 다시 한번 송주훈. 대각선 오픈을 얘기하는데요. 네, 길게 류승우에게 그렇죠. 류승우 발로 좋아요, 막아주고 네. 다시 한번 마무리 김현 가야죠. 들어서고 다시 때려야 한번 돼요. 문창진 왼발 슛! 골입니다. 추가골입니다. 문창진 두 경기 연속골 2대0 스코어를 만들어냅니다. 이 문창진 선수의 이 결정력은 뭐 프로팀에서도 그렇지만 대표팀에 올라오면 올림픽 대표팀에서의 결정력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습니다. 올림픽 대표팀의 주포 문창진 선수가 교체 출전해서 두 경기 연속골을 기록합니다. 자, 이 문창진 선수가 지난번 카타르 우리 올림픽 최종 예선 때도 8강 요르단전 4강 카타르 경기에서 또 골을 넣으면서 우리나라 올림픽 대표팀을 밀고 올라왔었는데 결정력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류승우가 원터치로 잘 내주고 김현도 비어있는 이거예요, 문창진을 이거예요. 보면서 좋은 연결이었고요. 완전히 골문을 무력화시킨 이후에 문창진 자신 있는 왼발로 꽂아 넣습니다. 이런 아주 깔끔한 연결들 유승우, 김현, 문창준으로 이어지는 이런 연결이야말로 신태용 감독이 축구죠. 상당히 원터치 논스톱으로 계속 연결해주는. 네. 자, 이렇게 되면 오늘 김현 선수는 두 골에 모두 관여하면서 어시스트, 최전방에서 골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일단 골이 형성되는 과정에는 크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신태용 감독의 축구에 있어서 득점은 공격 이선이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전방이 그만큼 수비수를 달고 도망가거나 흔들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런 의미에서 김현 선수 좀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알제리 역습 기회인데요. 저지하고 있습니다. 자, 박동진과 김민재가 함께 바깥쪽으로 쫓아냅니다. 세디키. 자, 먼 쪽으로 달려오는 선수에게 길게 뱅기트, 사유드 뺏어냅니다. 유승우 압박 오늘 좋습니다. 다시 한번 네. 김현 선수의 테크닉. 하지만 짧았군요. 짧은 연결 메지안 측면으로 흘려주고요. 자, 반대편에서 접근하고 있는 선수들 열렸습니다. 가운데로 네, 하지만 끊어냅니다. 김민재. 자, 문창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찬동부터 출발합니다. 문창진과 이찬동. 축구가 항상 빠를 수 없어요. 이렇게 네. 우리가 지공을 할 때도 어떻게 볼을 돌려서 만들 것이냐 이럴 때 빌드업도 중요합니다. 신태용호가 항상 전반전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선제골도 쉽게 만들어냈습니다만 네. 후반전에 약간 선수들의 체력 저하와 함께 수비가 좀 헐거워지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지금부터가 또 중요하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제리 경기 첫 번째에 약간 수비적인 전형. 오늘도 이제 3백이 어떤 기초한 물론 뭐 4백과 3백을 혼용하고 있는 형태지만 확실히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식을 일단 많이 한 대응입니다. 네, 승기를 잡고 리드를 잡았을 때 그 승리를 확정 지을 수 있는 후반의 관리 능력도 또 중요할 텐데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의 신태용 감독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관리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광주에서 뛰고 있는 이찬동이 중원에 복귀했다는 건 또 굉장히 반가운 부분입니다. 지금 그 박용우 선수가 약간 후방 플레이메이커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이 흔들어서 가능해요. 네. 이 원터치로 자, 보세요. 또 유승우 원터치고, 잡아주고 김현이 원터치. 살짝 흘려주고 문창진 완전히 수비수들 접고. 두세 명을 속인 이후에 벗겨내고 왼발 슈팅. 멋진 추가골입니다. 잘 접었어요. 네. 또 자기가 이제 왼발을 잘 쓰니까 굳이 못 쓰는 오른발로 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왼발로 정확하게 접어놓고 잘 때렸습니다. 네, 멋진 셀레브레이션. 전반전에 이창민은 호날두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줬는데요. 이번에는 문창진은 로벤 같은 셀레브레이션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거 끊어내면
세리키 측면으로 벤기트가 깊숙하게 찔러줍니다. 자, 발빠른 세바히가 따라갑니다. 세바히, 하지만 송준 그대로 수비 공 나갑니다. 골킥. 안전한 수비였습니다. 수비에 지금 뭐 김민재 선수도 새롭게 이번에 발탁해서 잘 뛰어주고 있고, 물론 한두 차례의 어떤 미스는 있었지만 처음 발탁을 해서 이번 두 번의 평가전에 뛰게 한 거를 감안하면 전 김민재 선수가 지금 잘해주고 있다는 느낌이고요. 뭐 박용우 선수의 이런 포어 리베로 시스템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선을 겨냥을 한다고 한다면 미드필더 쪽과 수비 쪽에 있어서의 고민이 좀 남을 거라 봅니다. 아마 공격은 황희찬 선수도 있고 와일드카드의 문제들이 있을 텐데 수비 쪽은 좀 고민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알제리보다 더 강한 상대를 우리 만날 거거든요. 여건이 되면 다음 A매치 기간이 이제 6월 초인데 그때 A 대표팀의 경기뿐만 아니라 올림픽 대표팀도 와일드카드와 함께 이제 풀 옵션으로 경기를 또 치러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위험하게 들어왔던 장면이고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까지 신태용 감독은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경기 1차전과 2차전 크게 멤버를 바꾸지 않았잖아요. 이것도 이미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그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표현도 썼어요. 뭐 불필요하게 많은 선수를 쓰기보다는 이제 집중하고 싶다. 그렇죠. 선택해서 집중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경기 끝나면 다음 소집할 때 5월 말 6월 이럴 때는 아마 와일드카드의 그림까지 다 그려놓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8월이면은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 함께 소집해서 경기를 뛰게 할 기회 자체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죠. 자, 김민재 헤딩 그리고 쇄도하면서 네, 다시 한번 옆구를 노려봤습니다만 그대로 나갑니다. 자, 이찬동이 기습적으로 한번 쇄도해봤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 수비수로 발탁된 김민재 선수가 이걸 좀 떨어뜨려 주잖아요. 네. 높이 싸움에서. 지금 김민재, 옵션이에요. 이찬동 현재 올림픽 대표팀에서 체격 제일 좋은 선수들이 네. 박스 안쪽을 한번 휘저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찬동의 쇄도였는데요. 각은 없었지만 골대예요. 네,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전방 압박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대표팀. 지금은 돌아설 때 송주훈 선수의 반칙이 있었는데 그 전에 박용우 선수의 반칙에 대해서도 주심이 불러드렸습니다. 박용우가 경고를 받습니다. 위험해서 킥을 할 때 이렇게 발이 들어가면 네, 카드가 나옵니다. 네. 자, 오늘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역시 1차전에 이어서 2차전도 박용우와 이찬동이 공존한다는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본선에서 이 두 명이 공존하면서 더블 볼란치 시스템을 가져갈지 아니면 오늘 같은 3백과 또 그 앞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갈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오늘 라인업을 딱 보고 이제 신태용 감독 만나러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스템은 본선을 고민하고 있는 거다. 본선에서 강한 팀 만나야 되니까. 지난번에는 이찬동, 박용우, 오늘은 이창민까지 해서 3명의 조합까지 넣어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본선에서 이렇게 싸울 겁니다. 네. 후반전에는 박용우 선수가 이찬동과 거의 비슷한 위치까지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창민이 측면에 빠져 있습니다. 내려주고 문창진 돌려봤습니다. 오늘 결정력 좋았던 문창진, 유승우에게 헤딩 연결! 앞쪽에 김현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박용우가 강하게 눌러주고 있습니다. 계속 뒷걸음질 치죠. 네. 역주행을 했던 알제리 공격수인데요. 이창민, 자,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단 뚫렸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빠르게. 지금 이창민 선수가 꺾인 것 같은데요. 이창민 선수가 센터 서클 근처에 넘어져 있는데 경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경기가 멈춰집니다. 아까 태클하다가 네. 그 전에 이 상대 수비수가 네, 태클하는 장면에서 아마 이 세디키 선수가 연결해줄 때 밟혔군요. 밟혔어요. 태클이 밟혔네요. 상대 선수가 떨어지는 착지 과정에서 밟혔습니다. 스스로 좀 축구화를 벗고 있는데 걱정되는데요. 지금 스타킹을 만지는 이 세디키 선수와 공다툼을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이 각도에서 한번 보시죠. 좀 네. 떨어지면서 아마 밟은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몸이 체중이 실렸는데 네. 왼쪽 발을 밟혔는데요. 이게 발목 쪽이 좀 꺾인 것이라면 걱정이 됩니다. 안 된다고 사인이 들어오네요. 네. 못 뛴답니다. 일단 축구화를 벗고 의료진이 상태를 확인을 했는데 일단 평가전이기도 하고 또 이창민 선수가 제주로 이적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소속팀에서의 생각도 하고 지금 일단은 그라운드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다음 선수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스스로 저렇게 힘들긴 하지만 나가는데요. 일단 큰 부상은 좀 아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몸을 풀던 선수들 일단 다 불렀습니다. 빨리 오라고 다 얘기하는데. 네. 몸을 풀던 한 4-5명의 선수들이 급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뭐 한꺼번에 지금 역시 또 많이 바꿀 것 같네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수의 제한은 없지만 교체를 할 수 있는 횟수는 3번입니다. 네. 한 번 썼기 때문에 이제 2번 남은 건데요. 하프타임 시작과 함께 3명의 선수를 한꺼번에 투입을 했던 신태용 감독이고 지금도 한 4명의 선수가 유니폼을 갈아입고 있는데요. 그렇죠. 한번 한꺼번에 바꿀 때 여러 투입될 명 바꿔야 가능성이 되겠죠. 높습니다. 헤딩을 밀어내고 지금 중앙에 연결고리를 해주는 이창민 선수가 빠져있기 때문에 자, 빠른 투입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일단 독일 무대에서 뛰고 있는 최경록 선수도 몸을 지금 이제 유니폼을 다시 정리하고 있고요. 네. 박인혁 선수 역시 독일 무대에서 뛰고 있는 공격수도 준비하고 있고요. 많이 그렇습니다. 바꾸네요. 자, 어수선한 상황을 좀 경계해야겠습니다. 지금 4명의 선수 중에 한 3명이 다 독일파들 같은데요. 그리고 한 명이 지금 이제 덴마크 리그에서 뛰는 박정빈 선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 이번 소집된 명단들 중에 홍정훈 선수만 경기에 뛰지 않았고요. 네, 중앙 수비를 보는 선수죠. 네. 이번 시즌 2부 리그 대구에 입단이 확정된 홍정훈 선수인데요. 송주훈. 자, 우리가 지금 10명 싸우고 있어요. 네. 지금부터는 2골의 점수차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본선에서의 수비 경쟁력을 또 확인해 볼 수 있느냐 중요하겠습니다. 김현. 네. 박스로 받아놓고 그대로 발리 슈팅 연결해봤습니다. 4명이네요. 네. 진성욱 선수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진성욱, 정승현 수비수도 함께 투입을 하고요. 최경록 선수와 함께 덴마크 호브로에서 뛰고 있는 박정빈 선수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선수들의 실력을 이렇게 테스트해볼 수 있는 올림픽 대표팀 상당히 좋은 평가전이 되는데요. 김희연 중원에서 잡아주고 자 빠르게 박동진의 오버랩을 도와줍니다. 빠르게 올라가는 박동진 올려주고요. 문창진 흘려내고 하지만 상대에게 뺏깁니다. 자, 우리의 기동력이 조금은 저하된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체력적으로 좀 힘들 때예요. 네, 한 명이 부족한 상태. 아, 좋은 태클이에요. 태클 유승우 오늘 공수에서 완벽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좋은 플레이네요. 이찬동. 자,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올라오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박동진에게 내주고요. 박용우 로빙으로 살짝 뛰어 올려줍니다만 상대가 읽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체가 4명인데 그 중에 2명이 전방 스트라이커 포지션인데 아마 시스템의 변화도 좀 따르지 않을까 일단 보이고요. 네.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승현 선수 나오지 않고 박정빈, 박인혁, 최경록 그리고 진성욱 선수 공격에서만 4명의 카드를 바꿔줍니다. 김현이 나가는군요. 김현, 류승우 그리고 이찬동도 불러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포메이션의 변화가 좀 크겠습니다. 이창민 선수는 아직도 좀 절뚝이고 있는데 그래도 벤치의 분위기상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정말. 네, 빠른 회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최경록 선수가 투입됐고 박정빈 선수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덴마크 호브로에서 뛰고 있는 박정빈 94년생인데 독일 무대에서 뛰다가 결국은 덴마크로 넘어가서 이제 또 경력을 쌓고 있는데요. 조금 이제 독일 무대에서 기회를 얻지 못했던 측면이 있죠. 네. 덴마크로 가서는 그래도 이제 기회를 계속 얻어주고 있고요. 지금 사실 유럽에서 이렇게 건너온 선수들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에요. 사실 그동안 지난번 몇몇 선수들은 카타르 대회 때 부르고 싶었지만 소속팀에서 거부해서 들어오지 못했었고 사실 이번 평가전이 거의 마지막입니다. 리우를 갈 수 있는. 네. 자, 임창민 선수 지금 운동화 벗는 장면이 나오네요. 자, 우리 진영으로 계속 넘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빠르게 압박이 필요합니다. 자, 나오면서 진성욱 선수가 한번 수비를 해봤는데요.
그대로 지금 넘어집니다. 또 우리가 한 명은 부상, 또 그런 상태에서 4명이 교체돼서 투입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사실 공식 경기에는 가능하지 않은 거잖아요. 한 번에 4명이 들어간다는 게. 이랬을 때는 순간적인 조직력이 좀 흐트러져 있어요. 사실 이럴 때 실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시간대도 신태용 감독의 대표팀이 실점을 많이 했던 시간대가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부터 단속을 잘해야겠습니다. 얼마큼 또 달라졌는지, 또 올라갔는지를 또 보여줘야 되고요. 네. 상대팀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올림픽 본선에 같이 진출한 나라이기도 하고 한 조에 섞일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좋은 파트너예요. 네, 다음 달에 이제 조추첨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자 흘려주는데요. 위험합니다. 그대로 슈팅. 네, 구절 막아내고요. 네, 결국 실점을 하는군요. 자, 지금 기가 하지만 올라갔어요. 노골 기가 선언이 올라갔어요. 됐습니다. 옵사이드 선언이 됐습니다. 옵사이드. 네. 자, 지금은 상대에게 상당히 위험하게 공간을 허용했던 장면이었는데 볼까요? 네. 자, 슬쩍 밀어주고 측면에서 있던 선수가 찰 옵사이드입니다. 때는 옵사이드. 네, 옵사이드예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옵사이드입니다. 저렇게 슈팅을 때렸을 때는 골키퍼를 맞는 순간 이런 건 다 의미가 없어요. 첫 번째 슈팅을 때렸을 때의 동료의 그 볼 터치했던 동료의 위치인데 옵사이드 맞습니다. 네. 자,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우물쭈물하거나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거든요. 선수들의 체력이 좀 저하되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지금 또 선수 교체는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체력적으로 다시 보충은 됐겠지만은 확실히 지금 좀 틀어져 있어요. 지금 확실히 많은 선수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박정빈 선수가 미드필드 중앙에서 좀 풀고 있고요. 측면에서 구현준이 내주고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박정빈 긴 패스 시도하면서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연결받은 박동진의 얼리 크로스. 네, 하지만 지금 경합하죠. 찍었어요. 페널티킥입니다. 페널티킥. 자, 세 번째 골을 만들 기회. 좋은 위치에서 박인혁 선수가 얻어냈습니다. 자, 이 지금 독일의 2부 리그죠. FSV 프랑크푸르트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들어가자마자 지금 PK를 얻어주네요. 네. 과거에 차범근 감독이 뛰던 아인라흐트 프랑크푸르트가 아니고요. PSV 프랑크푸르트 2부 리그 팀인데요. 자, 지금 알제리 선수들이 주심에게 해서는 안 되는 손짓들을 하고 있어요. 아마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은데. 네. 알자리는 아마 좀 전에 왜 그건 옵사이드고 이것도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감정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볼까요? 12번이 옵사이드 장면은 전혀 아니고요. 네. 이 손을 밀었네요. 네. 푸싱 파울이에요. 12번 압데라우프 벤기트 선수가 밀었거든요. 보세요. 그래서 손을 써서 밀었어요. 네. 푸싱 파울입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페널티킥 반칙인데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선수들은 나중에 호텔에 돌아가서 비디오로 보면 좀 창피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선수 압데라우트 벤기트 선수의 푸싱 반칙. 자, 3대0이 될 수 있는 기회. 문창진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왼발로 차겠다는 건데요. 네. 올림픽 대표팀에서 결정력이 가장 좋은 포항의 문창진. 3대0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K리그 초반에도 문창진 선수 인천전 골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2016년이 되고 그리고 새 시즌이 시작이 돼서 3월에만 3골 골맛을 보고 있는 문창진입니다. 문창진 슛 들어갑니다. 3대0입니다. 문창진. 자, 이번 알제리와 1, 2차전 두 경기에서 3골을 기록합니다. 골키퍼와 상대에게 여지를 주지 않네요. 완벽한 PK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K리그 인천과의 경기에서 1골, 그리고 알제리와의 경기에서도 3골. 이렇게 되면 3월만 4골을 기록하고 있는 문창진인데요. 네. 초반부터 폭발을 하고 있는 문창진. 문창진 선수가 2012년 아시아 19세 우리가 우승할 때 MVP를 받았었고 상당히 그동안 많이 기대를 모았는데 항상 고비쳐마다 다치고 막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문창진 선수 개인적으로는 이 리우 올림픽에 대한 꿈이 정말 오랫동안 간절했다고 그래요. 다칠 때마다 그래서 막 눈물을 삼켰다고 하는데 이 페이스 그대로 리우까지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중요한 대회에 속해 있을 때 에이스의 역할을 담당했지만 본선 무대를 밟지 못하거나 중요한 상황에서 부상 때문에 낙마를 했었던 문창진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리우 올림픽만은 아무 탈 없이 8월에 정말 멋진 그라운드를 누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포디움에 서면 더 좋겠죠. 네. 참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전 경쟁 어떻게 될지 정말 모릅니다. 네. 18명 이 안에서 또 몇 명의 선수들은 황희찬, 손흥민 이런 선수 들어올 거고요. 참
이 정말 치열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에 워낙 좋은 선수들이 이번에 많습니다. 많아요. 권창훈, 문창진, 류승우. 뭐 어떤 선수를 뺀다는 오이. 거야. 자, 다시 한번 이걸 되는데요. 문창진. 자, 흘려주고요. 그렇죠. 좋은 박인혁. 기회. 박인혁. 막히는군요. 좋은 슈팅이었는데요. 각도 조절이 잘 됐던 박인혁의 슈팅인데요. 키퍼의 손에 걸렸습니다. 네, 문창진 선수의 볼에 대한 간수와 연결해주는 능력은 정말 기가 막히군요. 네. 순간적으로 문창진의 공이 흘러왔고요. 비어있는 공간으로 툭 쳐놓고 방향 전환. 그리고 박인혁에게 좋은 스루 패스. 네. 상대 키퍼에게 막혔습니다. 교체 투입돼서 종횡무진하고 있는 문창진인데요. 네. 박인혁 선수도 보니까 상당히 움직임이 좋더라고요. 지난번 1차전 때도 그랬고. 네. 다시 한번 문창진 속여놓고 연결해줍니다. 박정빈. 자, 길게 그 연주를 올려주는데 온사이드입니다. 키퍼 나왔어요. 키퍼가 결국 쳤어요. 그래 슛. 아쉽네요. 골킥 선언됩니다. 사실 지금 파울 장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볼이었는데. 네. 지금 옵사이드도 아니었고 네. 키퍼 앞쪽에 우리 선수들만 한 서너 명이 있었던 상황. 하지만 키퍼가 혼자 처리해냈습니다. 슈트레이크 감독은 아까보다는 좀 추위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따뜻한 태국에 있다 오셨잖아요. 네. 아침에 도착했는데 이제 열탕과 네, 냉탕을 오가고 있습니다. 자, 깊숙하게 전방에서 공을 잡아냈던 박용우 선수를 수비했던 파리드 샬 키퍼인데요. 일단 이 과정에서 일당백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2명의 교체 카드가 또 한 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수비 쪽을 바꿔주려고 하는군요. 네. 정승현 선수가 준비가 되고 있고요. 황기욱 선수 있고요. 네. 지난번 알제리와의 1차전 때도 우리가 이제 7명의 선수를 교체했었는데 오늘도 뭐 거의 지금 선수들 한 번씩 이렇게 되면 다 써보네요. 네. 자, 헤딩으로 뒤로 밀어주는 박인혁 선수도 높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높이도 있고 또 그러면서도 움직임의 폭도 상당히 넓고요. 네. 김태용 감독이 처음 이 박인혁 선수를 불렀을 때는 2선에서 쓰기도 했습니다. 이 선수는 약간 공격 처진 위치에 두 번째 위치도 잘 띄워주는 선수예요. 네. 움직임이 아주. 그리고 신태용 감독은 어쨌든 딱 그 옛날식의 9번의 센터포워드 유형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흔들어주는 선수 좋아해요. 신태용 감독이 수비적으로 뛸 수 있는 2명의 선수를 교체 투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 3대 0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 자, 그리고 독일 장크트 파울에서 뛰고 있는 최경록 선수의 모습도 좀 눈에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찔러주는 공 그대로 끊어내고 문창진 뒤로 내줍니다만, 자, 판단이 좀 늦었습니다. 다시 한번 끊어냅니다. 좋은 수비. 하지만 자, 지금은 슬라이딩 태클 걸리는데요. 경고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아까 하나 있지 않았나요? 박용우 선수가 이렇게 되면 퇴장이죠. 있었어요. 네, 카드를 한 장 안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슬라이딩 태클은 결국 경고 누적으로 퇴장이 선언됩니다. 자, 지금은 네, 지금 공을 따라가는 늦었어요. 상대 선수를 뒤쪽에서 슬라이딩으로 쓸어내는 태클이 됐는데, 네, 뒤에서 찼기 때문에 경고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반칙이었죠. 네, 어쩔 수 없네요. 이 네, 장면은. 경고 누적이 되면서 박용우 선수가 퇴장당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만 한 명의 부족한 수적 열세 상태로 경기를 치러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바꿔줄 수도 있는 타이밍이었거든요. 2명의 수비수들이 준비가 되고 있었는데요. 일단 김민재가 나가면서 정승현이 투입되고요. 상대도 2장의 교체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일단 지금 2명의 선수를 준비시켰다가 한 명이 퇴장당하니까 일단 한 명만 투입을 하면서 정승현만 투입을 하고 이제 준비가 되고 있었던 황기욱 선수는 그냥 네. 안 쳤는데요. 황기욱 선수는 이제 미드필더 쪽 선수니까 네. 이제 급해진 게 수비니까요. 수비만 일단 보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용우 선수와 비슷하게 또 뛸 수 있는 위치가 황기욱 선수였는데 지금 박용우 선수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으면 바꿔줄 수 있는 위치였을 것 같아요. 네. 자, 한 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단단하게 수비를 지켜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프리킥, 일단 수비비가 걸립니다. 뱅기트 흘려준 공.
베나야다가 잡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공입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경기에서 퇴장당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본선에서도 이렇게 퇴장당했을 경우는 매우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퇴장당하지 않는 경기, 또 오늘 퇴장당했던 박용우 선수는 이런 게 아마 좀 거울 삼아서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전체 팀 입장으로 한번 볼까요? 어떤 변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축구에서는 우리가 리우에 가서도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숫자가 적을 때 어떻게 경기할 것인지 짧은 시간이지만 10분 동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승현 선수가 수비에 투입돼서 포백처럼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포리베로가 없어진 거죠. 그냥 딱 포백입니다. 네. 측면으로 진성욱 선수가 움직이면서 살려냈고요. 자, 최전방 박인혁 선수가 잡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진성욱, 문창진. 자, 반대편으로 길게 밀어줍니다. 구현준이 돌려받았습니다. 구현준 앞쪽에 박정빈이 있습니다. 박정빈. 자, 터치라인 플레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겠는데요. 박정빈 돌아 나오면서 문창진이 방향을 잡아주고요. 구현준 다리 사이로 뚫어주는 패스 시도 일단 막혔지만 본인이 밀고 올라갑니다. 그대로 공 나갑니다. 대한민국의 드로인. 측면 쪽 싸움은 계속 되겠네요. 우리 주전 경쟁에 있어서 지금 심상민, 이슬찬 선수가 더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후반 교체된 선수들의 어떤 의지라든지 몸을 던지는 어떤 플레이들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네. 마음에 두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경기 얼마큼 중요한 것인지. 구현준 선수도 굉장히 투지가 돋보이는 장면인데요. 근데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어떤 본선 앞두고 최종 엔트리의 그림을 그리는 경기는 선수들이 자기가 뽑혀야 되니까 개인 플레이를 좀 많이 하다가 경기를 망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선수들은 그런 게 눈에 띄진 않아요. 네. 자, 박정빈 선수가 좋은 위치에서 네. 대한민국의 프리킥을 가져옵니다. 자, 호불호로 이적을 해서 뭐 고무적인 게 3월 들어서는 계속 선발 출전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독일의 이 볼프스부르크 진출할 때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고, 칼스루에 있다가 이제 독일에 한 4, 5년 정도 있다가 이제 넘어간 선수인데, 네. 뛰는 걸 봤더니 뭐 왼쪽 윙포드라든지 공격형 미드필더, 오른발의 슈팅 감각도 상당히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박정빈 선수에게는 이 1, 2차전 평가전이 리우로 가는 마지막 경쟁 딱 그 기회입니다. 지금 잡아야 됩니다. 94년생이고요. 17세 이하 대표팀에서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14명 대표팀에 오랜만에 발탁된 박정빈이거든요. 6년 자, 만에 문창진이 경합 붙여줍니다만 너무 키퍼 쪽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은 1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전방에서 공 잡아낸 알제리 돌려준다는 것이 우리 숫자가 많았고요. 반칙 선언됩니다. 바로 전개하는 알제리입니다. 뒤로 돌려줄 때 동료 선수가 일어나지 못했고요. 중앙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하지만 그대로 끊어냅니다. 박정빈. 자, 최경록이 옆에서 뛰고 있는데요. 박정빈 그대로 공 잡고 일단 최경록을 거쳐갑니다. 독일 장크트 파울리에서 뛰고 있는 최경록. 구현준. 반대편 풀백 박동진에게 넘겨줬습니다. 정승현. 자, 송주훈이 여전히 수비에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데요. 자, 문창진은 오늘 두 골을 만들어낸 이후에는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명이 퇴장당한 상태에서는 볼을 빼앗기지 않고 혼자서 1대1. 아유, 이거 네, 자, 지금 빼앗겼어요. 뒷공간입니다. 다시 한번. 자, 키퍼 1대1 상황은 막아내야겠습니다. 자, 빠르게 복귀하면서 각도를 좁혔고 반대편 헤딩. 하지만 어설픈 헤더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다행입니다만 지금도 중앙 수비수가 공을 처리하다가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하는 치명적인 상황까지 연결됐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3대0으로 앞서고 있고, 사실 이게 어떤 본선에서 중요한 경기라고 한다면 사실 이때는 좀 내려서서 지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또 지금 한 명이 퇴장당한 상태에서 지금은 일본과의 경기 다시 얘기도 뼈아프긴 하지만은 앞서고 있는 상태에서 또 공격하고 또 골을 넣으려고 하는 밸런스가 깨지면서 결국 카운트에 맞지 않았어요. 사실 이 장면도 조금은 닮아했어요. 우리가 앞서있을 때 경기를 어떻게 끝낼 것이냐, 혹은 상대가 지금 한 명이 많다, 우리가 적다, 이런 걸 감안하고 플레이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닮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똑같았습니다. 맞습니다. 중앙 수비가 공을 잃어버리면서 속절없이 공을 상대에게 골을 내줄 수밖에 없던 장면이었는데요. 자, 지금은 박정민이 몸싸움을 잘해줬습니다. 상대 선수들도 지금 라인을 많이 끌어올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좀 지켜야 돼요. 지키는 연습도 해야 되겠죠.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또 올림픽 본선 무대에서 중요하거든요. 더군다나 한 명이 적은 상황, 좋은 모의고사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숫자도 좋고 전력도 세고 그러면은 1대1로 그냥 부닥치면 좋겠지만, 좀 어려울 때는 물러나서 지키는 법도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전방 압박 좋았습니다만 반칙 선언됩니다.
교체 투입된 자카리아 드라위 선수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진성욱 선수의 반칙 선언됐습니다. 네, 앞에서부터 이렇게 싸워주는 거 참 좋아요. 네. 우리 공격수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참 잘 싸워줍니다. 앞쪽에서. 자, 뱅기트의 얼리 크로스인데요. 자, 머리를 갖다 대면서 일단 저지했고요. 자, 머니치 그리고 다르팔루 반대편으로. 하지만 자, 패스가 약간 좋지 않으면서 지연됐고요. 중거리 슈팅 막힙니다. 박정민 다시 한번 문창진. 자, 뚫고 들어오는데요. 중거리 슛 빗나갑니다. 대한민국의 골킥 벤케마사 선수의 중거리 슈팅이었는데요. 네. 확실히 이제 한 명이 지금 우리가 빠져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허리 쪽에서 많이 열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급격히 상대팀의 슈팅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허리에서 이찬동과 박용우가 싸워졌던 전반전 그리고 후반전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박정민과 문창진이 내려가서 홈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알제리와의 이 두 번의 평가전에서 신태용 감독이 선수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경쟁의 의미가 있을 거고 이제는 본선 체제다 이런 것도 좀 심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특히 수비 쪽에 연재민 선수 뽑지 않았던 것, 더블 볼란치라고 하는 수비형 미드필더 숫자 많이 뒀던 것, 어떤 메시지냐는 거죠. 확실히 우리가 지금 수비와에 대해서 고민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박정민 선수가 중앙 미드필드에 있다가 이제 측면 쪽으로 와서 터치라인 플레이하는 모습도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박정민 선수는 이제 기본적으로 왼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유형입니다. 이번 알제리와의 1, 2차전 평가전은 아주 좋은 시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네. 공격수들의 컨디션이 계속 끌어올려지고 있다는 것도 고무적이고 또 우리가 수비하는 과정에서 박용우와 이찬동을 공존시키면서 뭐 4백과 3백을 번갈아 가면서 시해볼 수 있었고요. 그렇죠. 이번에 두 번은 참 보면 많이 닮아 있어요. 그게 4-2-3-1이었건 뭐지 번칙적인 3백을 기초한 3-4-3이었건 간에 이 본선에서는 어떻게 싸우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우리가 홈 경기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리우올림픽 본선에서 충분히 만날 수도 있는 팀을 상대로 두 경기 상당히 압도하고 있다는 건 좋은 그렇죠. 부분인데요. 자, 다시 한번 수비하고 돌아오는데요. 자, 벤카블리아 그대로 슈팅. 자, 동료 선수에게 막히면서 외곽 처리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박정민 이선에서 잡고 네, 연결해 주려는 패스 호흡이 맞지 않았고요. 자, 재차 압박하면서 박정민이 일단 지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선에서 어떻게 싸울지에 대한 컨셉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말 그대로 컨셉입니다. 더 강해져야 돼요. 선수들도 아마 와일드카드 좀 더 아마 부족한 포지션에 분명히 투입을 할 거고 네. 더 강해져서 이 컨셉의 어떤 개념을 좀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는 게 남은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은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또 황희찬도 들어오고 손흥민 선수도 와일드카드 논의 계속하고 있고 미드필더와 그렇게 볼을 좀 조율해 줄 수 있는 선수, 수비 쪽에서 리딩을 해줄 수 있는 선수 좀 더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더 강해질 겁니다. 수비진에서의 한두 번의 실수가 경기 자체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계속 경계해야 되겠고요. 네. 하지만 1, 2차전 분명히 최종 예선에서의 아픔이 선수들에게는 큰 교훈이 또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그 얘기 참 많이 하더라고요. 일본과의 경기. 네. 아프지만 왜냐하면 뭐 현실이잖아요. 그거를 또 극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갖고 가는 거.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한일전이었기 때문에 사실 몇 년 동안은 뼈가 아플 경기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서다가 이렇게 뒤집혀지는 것도 참 그렇죠. 네. 자, 벤케마사가 깊숙하게 찔러줍니다만 구성현 키퍼가 잡아냅니다. 자, 바로 연결 문창진, 송주훈, 구현준에게. 구현준, 자, 달리고 있는 박인영이 있습니다만 주진 못하고요. 에워싸였고요. 뚫어내는 구현준, 공 나갑니다. 알제리의 드로잉.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집니다. 반대편으로 벤케마사가 열어주고요. 페르하니, 박동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동진, 자, 나오면서 상대 저지. 반칙입니다. 적절하게 일단 반칙으로 저지를 했고요. 자, 뛰어들고 있는 두 명의 선수가 있는데요. 송주훈 선수가 높이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알제리가 분명 좋은 파트너가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실전 또 점검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긴 하는데 우리는 머릿속에는 본선은 분명 이 팀들, 이 선수들보다는 더 강한 팀과 만난다
라고 다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더 강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찔러주는데요. 벤기트가 돌려받았습니다. 벤기트의 얼리 크로스. 이번에도 경합입니다만, 자, 일단 키퍼는 멈춰있는 상태에 선택을 했고요. 반칙 선언됩니다. 좀 밀었다는 거네요. 네, 다른 팔로. 이 선수는 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1, 2차전 계속 뛰면서도 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네. 있습니다. 지난번 그 아프리카 23세 대회 할 때 준우승할 때 이 선수가 아주 상당히 좋은 플레이를 많이 했거든요. 4강 경기에서 골도 넣었었고. 네. 우리와 알제리가 비슷하죠. 각 대륙별 대회 석장씩 티켓이 주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한 장을 준우승을 하면서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아픔이 있었고, 여기는 이제 나이지리아에게 졌죠, 마지막 결승에서. 네. 알제리도 A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 거두면서 상당히 고무적이 됐고, 또 36년 만에 23세 이하 대표팀이 올림픽 본선 진출을 이뤄내면서 나라 자체의 열망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와의 이 두 번의 평가전, 어떻게 보면 알제리에게도 굉장히 쓰라린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알제리의 국가대표팀에 그 강한 선수들이 많아서요, 와일드카드 논의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6명 데려왔는데 또 다른 선수가 논의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눈에 띄는 선수가 이번 대회 두 경기에서 거의 없었다고 볼 수도 네. 있겠습니다. 자, 들어가나요? 뒷공간인데요. 사실은 자, 오늘 안전한 경기 그 1차전 선발로 나왔던 7번의 그 지네딘 선수가 정말 좋았어요. 와일드카드 아닌데 이 선수는 오늘은 일단 뛰진 않았는데 그 선수가 상당히 위협적이고, 와일드카드 선수들은 그렇게 눈에 띄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자, 박인혁을 보면서 자, 이선 떨궈주는데요. 네, 하지만 너무 뒤로 갔습니다. 진성욱 따라갑니다. 진성욱, 그리고 최경록 따라가고 있습니다. 최경록 발 갖다 대고 진성욱 뺏어냅니다. 문창진에게, 문창진, 자, 달려들어오는 구현준에게 전달됐습니다. 마지막일 거예요. 네, 구현준, 야, 차놓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만 공 나갑니다. 대한민국의 드로인. 구현준 굉장히 열심히 뛰는데요. 네, 역시 그 공격수 출신이라서 그런지 공격 들어가는 횟수라든지 끝내네요. 자, 경기 끝났습니다. 대한민국과 알제리가 두 번의 평가전을 가졌습니다. 리우올림픽 본선에 진출한 두 팀. 첫 번째 경기는 2대0, 그리고 두 번째 경기 3대0. 자, 합계 스코어가 이렇게 되면 5대0으로 대한민국이 완승을 얻었네요. 네, 일단 결과를 떠나서 이게 어찌 보면 5월 말 재소집하기 전에 갖는 마지막 평가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축구는 신태용 감독의 축구가 좀 공격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두 차례 평가전은 균형과 수비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얼마큼 남은 시간 동안 공격과 수비가 조화를 이룰 것이냐가 리우 때 우리 성적을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창민 선수가 선제골 포문을 전반전 22분에 아주 잘 열었고요. 이후에 문창진 선수의 추가골, 그리고 페널티킥까지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고양 종합운동장에 와 있는 팬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설 박문성, 캐스터 배성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